생방송 외국 전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태극기 휘날리며 벅차게 노래 불러 자유대한 나의 조국 길이 빛내리라. 생방송 애국 전선. 높은 산 깊은 곳 적막한 산하 눈 내린 전선을 우리는 간다. 젊은 노순자가. 이 프로그램은 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18일 밤 5명의 애국 독수리들이 지키는 여기는 생방송 애국전선 제11화 카메룬 다이아몬드의 비밀 시작하겠습니다. 애독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애국 요정 나 지금 바로 나가려고 그랬어요. 정혜리 바로 폭로전으로 갈 뻔했어요. 천천히 가야 돼. 타이밍을. 오늘 진대 폭로가 있습니다. 애국 요정과 관련된. 왜 그러세요? 하이바에. 나중에 사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인사해 주시죠. 저부터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안티가 좀 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15만 할까? 15만? 100만에 그날 거지. 네, 15만 안티를 부르는 오선의 낙선 전문 기자. 민중의 소리 정치부 현석훈 기자입니다. 이름을 까먹었어. 다른 분 아니에요? 반갑습니다. 네. 문화평론도 하고요. 요즘에 또 새해 들어서 일도 열심히 하고 티파니를 연모하는 마음은 점점 깊어가는 최영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행동대장 최한욱입니다. 네. 이건 정신이 없습니다, 그냥. 왜요? 하늘에서 막 폭격을 해야 되니까. 짱깨들이 살 수가 있나요? 아니, 저공 비행한다는 분들이, 예? 뭐 시작하자마자 그냥, 뉴클리어 밤을 터뜨리고. 그러니까. 바로 1등을 하시더라고요. 너무하시네. 저공비행 아니야. 전투력 급상승입니다. 오늘. 우주비행이야, 우주비행. 오늘 막 터뜨려 주시나요? 뭐 별거 없어요. 우리는 땅깨라. 폭탄이 있어야 뭘 터뜨리지. 아니, 수류탄이라도 까이지. 네, 안녕하세요. 민중소리 경제부 조태근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약간 느끼해졌다. 조금 눈빛을 보셔야 되는데 눈빛이 살짝 느끼해지셨어요. 졸려서. 졸린 눈이야? 네, 지금 10시가 넘었거든요. 그죠? 미안합니다. 회의 시간. 바로 들어오네. 폭로하니까 바로 들어오네. 네. 제가 오늘 또 늦어가지고 녹음이 지금 늦어졌습니다. 아유, 우리도 결방보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럼요. 이렇게 와주는 게. 빼라. 정신 나갔냐? 이제 겁나요. 빼라가 진짜로 겁나는 상황이 됐어요. 예. 네. 오늘 제목이요. 카메룬 다이아몬드의 비밀. 마치 추리소설 같은 제목인데요. 007 시리즈의 제목 같은데? 미녀가 등장해서 이렇게 뭘 캐야 될 것 같은 이런 분위기인데. 미녀 스파이. 네. 오늘 카메룬 다이아몬드의 비밀 관련해서 어떻게 사실상 우리 전문가들이 같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고의 전문가들이 계신데 말이죠. 그렇죠. 요즘은 이제 메이저 언론들이 이거는 뭐 조중동을 포함해서 예. 카메룬 다이아몬드가 지금 뭐 막 회자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특종처럼. 맞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아는 바 민중의 소리에서 이미 1년 전에 그렇죠. 묵고 묵은 그렇죠. 기사인데 다만 그때는 오늘 이 비밀 안에 등장하는 박모 네네. 전 차관이 예. 이 정권의 실세였던 때라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기 왕차관님이요. 박용준 씨. 예. 네. 그래서 그 작년 2월부터 이 우리 현석훈 기자가 이것을 막 취재하고 캐낼 때는 대다수의 이름을 공개하지 못하고 기사화가 참 힘들었던 시기에 네네. 다 발굴을 해놓고 지금 1년 전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지금 신문에 터지고 있는 거야. 다 예언을 했어. 똑같아. 1년 전에. 그 이름 다 나오고 그러니까요. 소환되고 줄줄이 지금 사탕인데. 근데 이 기사가 나왔던 거잖아요, 이미. 그렇죠. 한 그죠? 1년 조금 모자라네요.
2월 22일이네요. 2월 22일. 근데 TV조선이나 날짜까지 정확히 기억하셔. 왜 지금 그거를 마치 특종처럼 그러니까. 터뜨리고 있어? 왜 그런 거예요? 왜 이제 와서 그래? 그러니까 정권 말이니까 네. 그 요즘에 저기 검찰 개혁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검찰 개혁.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그 좀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아요. 막 터트리는 거죠. 이젠 무서울 게 없다. 그러니까 뭐 그 검찰이 사실 그 정권 말기에 되면 꼭 이런 굵직한 이슈들이 그 비리 사건들이 많이 터지잖아요. 실세 그런데 비리들. 네, 실제로 이제 지난 방송에서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 차기 정권에 줄대는 이런 효과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정의감에 불타시는 분들이 열심히 캐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여기저기서 이제 각하를 막 까대니까 뭐 덩달아서 막 까는 것 같아요 보니까. 최근에 좀 어이가 없었던 거는 중앙선관위 있잖아요. 네네. 그 한나라당이 로그 파일을 깔아 이렇게 저기 선관위 요청을 하니까 중앙선관위에서 어디 이제 디도스 공격범이 증거를 내놓으라고 그러냐고 뭐 이런 식의 논평을 냈어요. 대변인 멋있네, 선관위. 얘네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했다니까. 지들끼리 물고 뜯고 난 난리 났구만요. 좀 이따가 보니까 선관위가 저기 19대 총선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잡았는데 지난번에 그 헌재 판결을 난 거 가지고 이제 SNS 선거운동을 네. 풀어줬잖아요.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뭐였지?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오늘 기사를 내가 썼는데. 그렇지. 이거다. 그 저기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도 선거운동에 이제 포함되는 걸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제 발표된 거죠. 어제가 맞나요? 6.2 지방선거 할 때 그 4대강 반대, 환경단체에서 4대강 반대 가지고 선거운동을 했는데 선관위가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랬죠. 정부 정책을 비판할 수 있다. 일종의 규제를 풀어준 거죠. 선관위가 좀 헌재 판결이 그렇게 나가지고 예. 그러니까 선관위가 사실 헌재가 그렇게 판결을 해도 안 하면 그만인데 그걸 적극 검토해가지고 풀어줬어요. 또 웃기게.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은 되고 선거운동할 때 네. 이제 문자 메시지는 안 되고 이제 이런 좀 황당한 그 뭐 유권 해석도 냈는데 그 나중에 물어보니까 문자 메시지는 법에 있고 카카오톡은 아직 없었어요. SNS는 법 조문에 안 들어있고. 인터넷을 사용하니까 뭐 이런 해프닝도 있고 뭐 그래요. 그거를 선거 때마다 새로운 걸 만들면. 그러니까 새로운 그거 매체가 취재가 계속 되겠구나. 나오면 예. 법이 속도가 제일 느려요. 미국의 이 우파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라는 양반이 네네. 쭉 이 변화의 속도를 가지고 측정을 했는데 제일 변화에 빨리 적응하는 게 기업이래. 기업. 예, 그렇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리고 가족. 그 다음에 노동조합. 이렇게 이제 쭉 시대 변화를 따라가는데 제일 하위에 있는 게 예. 정부, 뭐 학교, 교육기관. 네. 제일 마지막이 법이에요. 법. 그럴 수밖에 없죠. 예. 법이 제일 늦게 변하고 더 늦게 변하는 게 법조인. 네, 법이 변하고 나서 따라가야 되니까 법조인은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막 여기저기서 막 까니까 이제 끈 떨어졌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뭐 검찰 쪽에서도 메이저 언론들 쭉 보도 나오는 거 보면 다 사정 당국의 한 관계자 이렇게 해서 막 나와요. 정보를 막 푸는 거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그 피의 사실 유포권이잖아요. 그렇죠. 옛날 노무현 늘 대통령 이야기했던. 몰아갔었던. 그런데 지금 뭐 그런 게 없는 거죠. 막 던지는 거예요. 그 하나를 보면은 그 검찰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막 던지는 것 중에 하나는 증거가 별로 없으니까 이제 흘리는 거죠. 이제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명심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도 문화 쪽에 있으니까 예. 재밌게 보는 현상이 이 픽션이 논픽션을 반영하는 시대예요. 사실에서 실화에서 따서 이제 영화나 스토리들이 만들어져. 예. 대표적인 게 작년에 이제 공지영 작가의 도관이잖아요. 도관이? 그렇죠. 예. 소설책은 오래전에 나왔는데 영화로 만들어지니까 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요. 요번에 올해 초에는 지금 부러진 화살. 네. 우리 맞아요. 그 석궁 테러라고 불렸던. 근데 영화와 실제 이 재판 기록이 거의 똑같다고 하는데 예.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전 성균관대 교수 그 김 교수님이 인터뷰를 했는데 예. 결국 자기가 이 수년간 법조를 스스로 학습하면서 예. 네. 이 양반은 이제 이과 교수인데 법을 연구한 거죠, 몇 년 동안. 자기 인권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네. 수학과 그리고 판사가 거짓말을 했으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결과 결국 대한민국 법조계는 5% 정도만 사람이다. 나머지는 이게 법과 관계없는 사람이다. 뭐냐면 법관이나 뭐 검사든 판사든 네. 자격을 득함과 동시에 자신은 법을 안 지켜도 되는 존재로 예. 인식을 하는 게 대한민국의 법조계다. 이렇게 비판을 그럴 수 했어요.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아무리 레임덕이라도 예. 걸릴 게 있어야 이제 그렇죠. 예. 예, 뭐 까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 각하는 예. 까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통 이제 까도 계속 나오면 양파라고 부르잖아요. 양파라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양파 수준을 넘어선 것 같아. 뭐야?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식물에 비유해야 돼? 어떤 야채? 화수분? 이게 맞습니다. 저도 뭐 나름 뭐 시사를 평론한답시고 예. 돌아다니고 있는데 예. 평론이 불가능해요 지금.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해야 뉴스를 조금 쫓아가는 거예요. 예, 그렇죠. 뭐 거의 뭐 2, 3일에 하나씩 그냥 뭐 새로운 바꾸고 거 들여서 자고 나면 하나, 자고 나면 하나. 이제 겨우 좀 이제 디도스 좀 잡나 했더니 돈 봉투 빵 터뜨려서 한 일주일 또 열심히 공부했어요. 돈 봉투. 예,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돈 봉투 잡으면 다음 방송 프란 때 무엇인가? 이거 한번 해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하고 돈 봉투 한번 하죠. 그랬는데 이건 우리 다루지도 못했죠. 지금. 돈 봉투 다룰 시간이 없었어. 예, 다루지도 못했는데 이제쯤 한번 해볼래나 했더니 이제 또 뭐 카메룬에서 다이아몬드 까고 재미있는 게 네. 돈봉투가 이슈가 안 돼. 이슈가 안 돼. 이슈가 안 돼. 아니 근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돈봉투 딱 터졌을 때 사람들이 어머 이러면서 뭐 그럴 줄 몰랐어? 이런 반응. 그렇죠. 뭘 세상스럽게 이런 반응이잖아요. 네. 그런데 대놓고 내가 받았다 이렇게 깐 건 처음이라서. 그거 지들이까. 그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돈봉투 정도는 감이 안 와요. 이게 순교죠, 순교. 전통적인 순교. 예? 이미 오래전에 뭐 트럭에 찻대기 그렇죠. 사과 박스 정도는 돼야 돈 좀 들었나 보다 이건데 예. 봉투에 뭐 얼마나 넣겠어? 그렇죠. 예. 저는 그래서 이거 뭐 참 걱정이 되는 건데요. 이제 이게 카오스 전술로 들어간 게 아니냐. 지금 이게 카오스예요. 어차피 총선 대선 좀 가망이 없고 예. 이런 조건에서 이것저것 다 정상적으로 흘러가면은 희망이 없는 거죠. 그렇죠. 정권 예, 대책이. 그렇죠. 그래서 헤드라인만 보면 여야가 구분이 안 돼. 근데 뉴스는 이게 어느 진영에서 나온 건지 헤드라인만 보면 감을 못 잡아. 완전히 카오스 상태를 만들어가지고 예. 예측 불가능한 상황. 그죠? 누구도 어떤 결로 이게 이제 흘러갈지를 모르는 상황을 만들어서 뭔가 반전을 꾀하시는 게 아닌가. 카오스 전술은 좋네요. 카오스 전술. 이 충분히 좀 걱정이 있을 수 있는 됩니다. 거네. 예. 최근 무기 구입 있잖아요. 14조 원 들린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지난 연말에 예산안 처리하면서 4,100억 이걸 계약금조로 이제 예산에 책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또 기사를 쓰긴 할 건데 이 F-35가 얘기하면 기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F-35가 개발이 안 끝났어요. 기종 자체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연구가 안 끝난 거예요. 그 개발이 안 끝난 거죠. 시제품이야, F-35가. 시제품. 그렇죠. 뭐 선물 투자하나 이 사람은 뭐 만들어 주시는 거 사. 기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껍데기는 있어요. 껍데기는 있는데 소프트웨어 개발이 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늘 날아다니면서 예를 들면 음속도 돌파해보고 미사일도 쏴보고 아 얘가 정상 작동하는구나 검증이 끝난 다음 사야 되는데 그렇지. 뭐 일단 사오자 이런 거죠. 지금 분위기가. 이게 지금 프라모델 사는 거 아니까 이 사람들. 그런데 뭐 하자는 거야? 이걸 정부가 허접하다 그럴 수도 없고 이거는 뭐 도대체 뭐 이런 막가파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F-35도 상징적인데 오늘 다룰 우리 카메룬 다이아몬드의 비밀도 그렇고 예. 우리 기자분들이 계속 그동안 이제 조금씩 얘기했던 자원의 교회 여러 유형들이 예. 되게 껍데기는 멋있어 보이는데 예. 알맹이가 없는 거잖아요.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거기에 뭐 투자를 하고 돈이 모이게 만들고 하는 게 모델은 다 똑같아. 전부 프라모델이네요. 전부 프라모델. 제목만 달라. 프라모델 정권. 무슨 미니어처 왕국 이런 건가? 그러니까 그 문성근 지금 최고위원이 민주당 최고위원이 우리가 국회 권력, 의회 권력을 장악하면 탄핵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는 주장인 것 같아요. 아니 14조 원 퍼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집권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돈이 새. 이상한 쪽으로. 돈이 새요. 이거 막아야죠 이거. 근데 탄핵 말고는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하루라도 빨리 이 정권의 수명을 끊지 않으면 네, 시급한 문제네요. 정말 나중에 이제 놓쳐가지고 우리 모르는 사이에 뭐 어디서 또 돈이 셀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용산 참사 3주기 다뤘는데요. 예. 그 박래군 위원장께서 예. 이 많은 청취자분들이 저에게 보내주신 트윗을 보면 정말 그 미안하다. 네. 3년 전에 이런 사건인지 몰랐다. 그렇죠. 본질이. 예. 그래서 이제서야 알고 유가족이나 당시 돌아가신 분들에게 너무 죄송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예. 그 말미에 가장 임팩트를 느끼셨던 게 뭐냐 하면 자기 돈 140억 되찾겠다고 14조를 이제 뿌리는 이런 미친 정권 아니냐. 예. 여기에 공감하셨거든요. 예. 지금 오늘 주제하고도 또 딱 연결되는 대목이에요. 그렇죠. 저는 우리 현 기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 각하 일당이 예. 100억 정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지금. 일당이 100억. 100억 명? 일당이. 일당. 하루에 100억 정도 헤쳐먹는 거 아닌가 지금. 그룹이 아니고 일당으로 지금. 네네. 하루에 수입을 카운트하면. 그래서 이제 4년 지났는데, 예. 그죠? 이거 곱하기, 일당 곱하기 이 몇천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렇게 하면 어마어마한 이 국고가 지금 누수가 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하루에도 진짜 지금 빨리 이거 예. 정리를 못하면은. 막아야 돼요. 예, 이거 뭐 국부를 유출시키는 거죠, 국부를. 예, 이거 얼마를 얼마나 해주실지 몰라. 예, 이게 예. 걱정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애국 전선을 듣고 계십니다. 카메룬 다이아몬드. 이게 옛날 얘기라 가지고 말 꺼내기도 좀 어렵네요. 기억도 가물가물해요. 그래서 재밌는 게 아까 자기 이름도 막 시작할 때 까먹고 그러는데 형 기자님이 1년 전에 이미 지금 조중동 뭐 방송사에서 취재한 거를 다 이미 뽑아놨어. 맞아요. 근데 조 기자님이 이렇게 기억하면서 선배 그때 이 사람 만나고 이 사람 인터뷰하고 이거 취재하고 했죠. 그러니까 기억은 나는데 스토리가 지금 안 꿰어져. 기억이 안 나, 기억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취조를 해서 기억을 되살려서 모자이크를 맞춰야 돼. 사실. 1년 전에 그날로 되돌려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배경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2월 22일이죠. 2월 22일. 지난해죠, 지난해. 2011년 2월 22일 보니까 제가 기사를 썼어요. 좀 검색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독자 여러분들 한번 네이버에서 그 코스닥의 다이아몬드 테마주는 누가 만들었나 이게 이렇게 한번 쳐보시면 네이버에서 검색 안 돼요. 나옵니다. 나와요? 예, 나와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검색하시지 마시고 그냥 그 검색창에 코스닥의 다이아몬드 테마주는 누가 만들었을까 치시면 바로 위에 그 현석훈 기자가 쓴 코스닥의 다이아몬드 테마주는 누가 만들었나 지난해 2월 22일 날 쓴 기사가 딱 뜰 겁니다. 이 기사 보시면 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여기 다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정작 기억하지 못해요. 기억이 안 나요, 진짜. 1년 전에. 1년 전에 예언을 해놓고. 근데 이거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걸린 것 같아요. 이거 취재하는데. 그러니까 대충 브리핑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카메룬의 다이아몬드가 있냐 없냐 이게 초점이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카메룬의 다이아몬드가 있는 걸 확인하려면 가야 되잖아. 가야 되잖아.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정말 막 찾다 열이 받으니까 나 카메라 한번 가야 되겠어. 진짜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접었죠. 왜 그러냐면 2009년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KBS에서 그 다이아몬드 특집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다이아몬드 특집을 다룬 줄거리는 이런 건데요. 우리나라가 카메룬에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했어. 그리고 이게 고부가가치 상품이 되고 이거를 직접 우리가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해서 팔면 홍콩이나 어느 나라처럼 럭셔리 사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고 엄청난 국부를 뽑아낼 수 있다. 이게 다큐멘터리 요지예요. 기획 방송물인데 딱 듣기에도 감이 오시잖아요. 공영방송을 KBS 제 기자 이름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방송이니까 그건 좀 그러시게 하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의 제목은 기억 안 나시나요? 기억나는데요. 제가 검색해 보시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봤어요. 봤는데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실제 다이아몬드 광산에 가서 채굴하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쵸? 보여줘요. 그런데 다이아몬드 광산까지 가는 길이 정말 기가 막혀요. 비행기에서 이제 카메룬 공항에 내려요. 그 다음에 그 찝차를 타고 2박 3일을 달려요. 그러니까 카메룬이 우리나라처럼 이제 고속도로 쫙쫙 뚫려있고 이런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야. 게다가 광산이면 뭐지 있겠죠. 그래가지고 한참을 가요. 근데 광산 입구에 그 골판지 있잖아요. 골판지. 박스. 박스만한 크기로 광산 입구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6시간 동안 그 인디아나 존스 보면 큰 칼 있잖아요. 그 밀림 해치고 갈 때 정글 해치는 칼 있잖아요. 인부 6명이 그 칼을 가지고 길을 내가지고 걔네들도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지금? 길을 내서 6시간을 그러고 가요. 그 다음에 이제 흔히 나오는 장면, 이건 다이아몬드는 그 사금처럼요. 그러니까 물에서 이렇게 캐요. 그러니까 이렇게 채 들고 물에서 이렇게 하면서 다이아몬드 하나 들고 뭐라더라? 무슨 카메룬 말로, 그러니까 뭐 우리말로 따봉이라고 하시죠. 뭐 그런 류의 언어들을 막 인부들이 내뱉어요. 무슨 카 뭐 그러는데 와! 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막 좋아해요. 10년에 한 번 나왔다. 막 자기들끼리 막 좋아해요. 10년에 한 번. 그리고
신봤다 이런 거야. 거기 이제 당시 발굴에 참여했던 그 충남대학교 이제 김모 교수님 지금 작고하셔가지고 제가 뭐 실명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안경 너머로 이렇게 다이아몬드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이제 엄지손가락을 딱 치켜들면서 아 품질 좋다. 이게 다예요.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이요. 그 프로그램에서 이게 다고 그 다음에 이제 홍콩의 럭셔리 산업 뭐 구찌 이런 거 다이아몬드 쫙 박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보여줘요. 그래서 이 뭐 홍콩이라는 도시가 이제 뭐 이렇게 잘 살고 뭐 다이아몬드 뭐 세계에서 얼마나 수입을 많이 하고 어떻게 가공해서 어떤 럭셔리 상품, 어떤 주얼리 상품, 뭐 목걸이, 뭐 의상, 뭐 전시회 이런 거 하면서 막 엄청난 우리가 정말 부자가 될 수 있구나. 이런 환상을 심어줘요. 6시간을 칼로 이렇게 치고 가면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카메룬 안 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있구나, 일단 다이아가. 아니 그게 아니고 가도 못 찾으니까. 아니 6시간 이거 칼로 배고 가야 되니까. 2박 3일을 차로 가서 그 조만한 골판지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 그걸. 골판지 바람에 이미 날아갔어. 아니 그리고 방송용이야.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밀림이에요, 밀림. 그러니까 6시간 동안 이거 칼질하면서 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 방송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나라 방송사에서 아마존의 눈물, 남극의 눈물 이런 명품 다큐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때 다이아몬드 샀다가 카메룬 실험을 한 거지. 카메룬 출국의 꿈은 접었어요. 카메룬의 눈물. 그런데 이게 그 증권가에서 처음 나온 스토리였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큰 폭으로 뛰었다가 갑자기 떨어지니까 이건 작전이다. 그래서 제가 취재를 시작한 건데 카메룬 그 특집방송 다큐멘터리를 보고 난 다음에는 출국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주가가 빵 떴다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기업이 빵 떴다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 방송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 방송은 전이고. 방송 한참 전이죠. 2009년 정도. 그러니까 이제 방송을 먼저 깔아놓고 주가가 빵 뛰고.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리고 그 당시 보도가 많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점을 맞췄던 거는 카메룬에 다이아몬드가 있냐 없냐였어요. 그때는 나중에 이제 주가 조작으로 옮겨갔는데. 그래서 이게 사기가 분명한데 내 눈으로 봐서 내가 보고 다이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카메룬을 가도 그 다이아 광산을 찾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뭐 다른 매체들 뒤져보자 이러고 쭉 뒤져봤어요. 뒤져보니까 S모 신문하고 이제 H모 신문에서 카메룬 다이아몬드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기사에는 이제 그 CNK 마이닝이라고 이 회사가 그 카메룬에서 사금을 채취해요. 그런데 사금 광산 사진은 있는데 카메룬 다이아몬드 채취하는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기자는 카메룬에서 다이아몬드를 채취하고 이제 이렇게 카메룬 현지 야운데 이렇게 이꼴 해놓고 현지에서 썼다고 이제 그걸 이제 기사를 써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딱 보니까 이 양반도 못 갔다. 못 찾았어. 그러니까 골판지 못 찾았어. 아니 카메룬의 일간지 기자가 카메룬에 가서 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보도자 필요하니까 불렀겠죠. 추정인데 불러서 카메룬에 다이아몬드 있다 하고 그냥 사금 이제 가는 기계 있잖아요. 벨트 컨베이어 돌아가고. 컨베이어 벨트. 그거 그냥 사진 한 장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카메룬에 다이아몬드 취재를 갔으면 광산을 사진 찍어야 되잖아요. 못 찍은 거 아니에요. 이거 없다. 거의 이제 확신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다이아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상품 가치가 없는 다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 공업용 다이아하고 그 보석용 다이아 이렇게 갈려요. 그런데 귀금속용 다이아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단가가 안 맞는 거예요. 채굴 단가가. 그러니까 그 보석상에 계신 분들이나 연구원에 계신 분들 쭉 취재를 해보니까 8톤 트럭으로 6대분 정도를 퍼 나르면 거기서 한 10g 정도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때 아까 유레카 모래를 하면 10g이 나온다. 그런데 이게 워낙 다이아몬드가 희소 가치가 높으니까 그런데도 그걸 개발을 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6시간 동안 칼질하면서 가야 되는 밀림 한가운데 있는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그걸 어떻게 캐올 거냐고 도대체. 이런 문제가 걸려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남산에서 흙을 한 8톤 트럭 정도 파면은 다이아가 10g 이상 나올 거예요. 다이아 반지 흘린 사람. 누구라도 흘렸어. 증상객이 워낙 많으니까. 이런 스토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카메룬의 다이아몬드 그래 있다 치자. 네. 이러고 넘어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가 조작으로 옮겨갔는데 이게 더 기가 막힌 게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CNK 마이닝이라고 여기 오덕균 대표가 있거든요. 이번에 소환됐죠? 그렇죠. 고발도 고발이 당했어요. 됐죠. 네. 고발이 됐죠. 805억을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이렇게 고발을 당했는데 이게 되게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카메룬의 다이아몬드 광산을 개발하려면 적어도 좀 채굴업자 내지는 좀 이런 어떤 자원 개발 쪽에 좀 저명 인사들 이런 사람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그 도자기 만들던 아저씨였어요. 컵. 그러다가 말아 드셨죠. 예.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짠짜라짠 카메룬 다이아몬드 있다고 나타나신 거예요. 컵 만들다가. 네. 컵 만드시다가 그러다가 주식회사니까 이사 명단 쭉 뽑아보잖아요. 되게 재밌어요. 친일척 가족으로 쭉 이사진을 세팅을 해놨는데 한 분은 이제 영어사관학교 원장님. 영어 사관학교. 네. 한 분은 고등학교 선생님. 그러니까 고등학교 선생님이 카메룬의 다이아몬드를 캐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냐고 도대체가. 지구과학 선생님이셨을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무슨 육군 무슨 대학교를 졸업하셨다고 프로필에 이렇게 적어 두셨던데 좀 어떤 정보기관 티칸 뭐 이런 스캄 이런 그 줄거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이런 사람들이 카메룬 정부하고 다이아몬드 채굴권을 따냈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 봐도 전문가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배경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또 김모 회장님이라고 이분은 그 쌍팔년도부터 카메룬의 털을 닦으신 분이에요. 진짜 칼 좀 치셨던 분이요. 자원외교. 자원외교. 그러니까 1세대 자원외교, 1세대 전문가. 이분은 이제 전 세계 한 5개 나라를 자원외교 하시다가 지금 다 말아드신 분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의 뭐 트럭 내지는 포크레인 이런 것들을 해외로 처음 실어 나른 첫 번째 그 자원외교맨이었던 거죠. 네. 정주영 회장 살아계실 때. 그분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아니 오 회장님 아시냐? 그러니까 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 회장 어떻게 아시냐? 그랬더니 그렇게 내가 카메룬 데려갔지.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비행기표도 있다고 다 보여줄 수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떠셨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운전기사였대요. 자기 운전기사. 카메룬에서 이제 차 몰고 다니다가. 네. 그러니까 오 대표가. 그분 주장은 자기가 카메룬 개발 채굴권을 따야 되는데, 이건 좀 말하기 좀 위험한 거긴 한데, 일단 가볼게요. 자기가 카메룬 그 광산 채굴권을 따야 되는데, 자기가 다른 나라에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오덕균 회장이 카메룬 광산의 소유를 바꿨다는 거예요. 바로 챘다는 거죠. 중간에서. 네. 그래서 지금 두 분이 이제 맞고소해서 고소고발해서 재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얘기를 쭉 들어보고 신빙성이 있어요. 그래서 카메룬의 이제 교민들 그리고 뭐 태권도 도장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있어요. 카메룬에도 한인 사회가 있는데 그렇죠. 좁아요. 막 수소문 해가지고 전화를 돌리고 그랬죠. 그래서 그 카메룬에 그 CNK 마이닝이라고 지금 채굴 하고 있지 않냐 이제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거기 뭐 여관방 몇 개 잡아놓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뭐 이러시더라고요. 뭐 거기다가 이제 오덕균 회장은 어떤 분이셨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맨날 집도 없이 그냥 차에서 자고 이제 막 이랬었다고 뭐 이런 얘기들도 해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백미는 이제 이런 건데 이제 그분 주장은 이거예요. 자원외교 1세대 분. 그분 주장은 A씨라고 하죠. 예. 그 오덕균 회장이 카메룬에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그 주가를 띄우고 빠지려고 몇 해 전부터 준비를 해왔다는 거죠. 몇 해 전부터. 그리고 이게 빵 터지는 시점이 언제냐면 그 기사에 나온 외교부가 보도자료를 낸 시점이에요. 이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카메룬의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주식 장사를 하려고 몇 해 전부터 선수들끼리 팀을 짠 거예요. 소설을 쓰고 있었어. 네. 그래서 이거를 가시화시키는데 이제 우리나라 정부 관료들이 개입돼서 주가 조작에 개입된 사건이죠. 그러니까 통으로 이렇게 브리핑을 해드리면. 그럼 그쪽이랑 그 오모 그 아저씨랑 정부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오덕균 선수요? 네, 오덕균. 그거는 이제 카메룬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 중에 에너지 자원대사라고 김은석 김은석 대사 나와요. 그리고 조중표 씨라고 예전에 총리실장에 있었고 그리고 한 명 더 있는데 박영준 선수. 박영준 선수까지 해서 지금 CNK 마이닝의 오 회장이 그 당시에 2010년이네. 2010년에 총리실을 가요. 그래서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요. 그래서
그 자원외교 그 민간 사절단이 이제 전세기 타고 떠나는 거죠. 네. 사람들 모아가지고 거기 이제 박영준 선수랑 김은석 선수가 단장 이렇게 돼서 동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덕균 회장이 총리실에 브리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게 우연이 아니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저 아무나 그냥 뭐 하고 싶다고 해서 뭐 그때는 이제 기사로는 못 썼는데 당시 이제 개입돼 있었던 사람이 이제 박영준 선수. 이 박영준 선수가 왕차관이었잖아요. 그쵸. 이제 뭐 미스터 아프리카 뭐 책도 내시고 이제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분들이랑 그 어떻게 그 연결고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부에서 카메룬의 그 자원개발 민간 사절단들 이렇게 보내고 카메룬에다가 SOC 아시죠? 간접 자원 깔아주고 그리고 보석 감정 어쩌고를 그 카메룬에 설립하기로 투자 계약을 하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SOC 깔아주고 이제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그러니까 CNK 마이닝 이쪽에다가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근데 주가는 뛸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카메룬에 다이아몬드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CNK에서 보도 자료를 배포를 했어요. 배포를 했는데 외교부가 이거를 보도자료를 내서 뭐 민간 외교의 쾌거 이제 이런 식으로 받아줬어요. 그래서 주가가 수직 상승을 했죠. 아주 짜고 고스톱을 쳐줬군요. 그렇죠. 예. 여기서 이제 의혹이 시작이 된 거죠. 그게 이제 그 시점이 이제 말씀하셨던 그 2010년 12월 16일에 이제 그 카메룬 대통령이 CNK 마이닝이 여기 그 카메룬 그 광산을 개발권을 땄다 이렇게 사인을 해줍니다. 그렇죠. 12월 16일에 사인을 해주는데 외교부에서 2010년 12월 17일에 바로 보도자료가 나옵니다. 예. 주가가 이제 수직 상승을 하는데 보면 그 전까지만 해도 CNK의 주가가 한 3,000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렇죠. 네. 예, 12월 정도에 초쯤에. 근데 1월 중순경이 되니까 이게 18,000원까지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5배, 6배까지 오른 것이죠. 외교부의 그 보도자료 하나에 3,000원짜리 회사가 갑자기 이제 18,000원, 뭐 17,000원, 18,000원 이렇게까지 상승을 하게 된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과정, 지금 박영준 차관 또 이 김은석 대사 이렇게 2010년 5월에 카메룬을 찾아갑니다. 말씀하셨던 그 전세기 타고서 바로 그 한 해 전에 2009년 5월에는 김은석 대사가 혼자 갑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총리실 외교안보조정관이었는데요. 총리실에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카메룬에 가서 한번 보고 오고 또 1년 뒤에는 이 박영준 당시에는 2010년 5월 당시 카메룬 갈 당시에는 총리실 국무차장이었죠. 국무차장이 같이 갑니다. 이제 카메룬 가가지고 갔다 와서 바로 이제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서 한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원 외교 하는데 이제 정부에서 이 CNK 이 회사 좀 잘해줘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카메룬에서 듣지 않겠죠. 그렇죠. 예, 한국에서 무슨 저 국무차관이 누가 왔다 그러는데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겠죠. 뭘 줍니다. 이 자원 외교 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게 바로 이 그 ODA라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일종의 차관을 주는 건데요. 박영준 차관이 카메룬에 2010년 5월에 가서 약속한 것이 카메룬에 이 자원개발 관련해서 ODA 차관을 주기로 하는데요. 이게 ODA 차관? 일종의 그 빚을 주는 거죠. 정부 준 돈을 꿔주는 거죠. 차관이라는 것 자체가 국가가 국가에게 융자를 해주는 건데 저리로 단 어떤 목적으로 당신네 나라가 우리보다 더 이제 못 사니 우리가 어떤 원조를 하겠다. 그 대신에 조건을 가지고 우리도 일본에게 차관 받고 미국 차관 받고 그러면서 산업개발을 해왔잖아요. 박정희 정부 때. 근데 우리가 이제는 저개발 국가에게 그 차관을 주는데 그걸 가지고 생색을 내면서 이제 외교의 하나의 뭐 미끼 혹은 이제 저 그쪽에 뭐 시해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 준 걸 보면 한 700만 달러 정도 규모의 이제 ODA 자금을 무상 지원을 합니다. 무상 지원. 그 지어주기로 한 게 뭐냐면 카메룬 광물 실험 연구소. 카메룬 광물 실험 연구소. 용도는 그걸로 하고. 이걸로 줘주겠다 그러면서 700만 달러를 그냥 줘버리는 거죠. 그렇죠. 차관이 아니라 그냥 공여한 거네. 그러니까 뭐 이게 참 그 애매한 건데요. 정말 애매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퍼줬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쓴 거잖아, 이거는 뭐. 차관이라는 건. 그러니까 갚을 때 갚아라, 이제 이런 건데. 생각나면 갚아라. 그런데 이게 근데 무상 지원으로 줘가지고요. 그러니까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을 바로 그 2010년 5월에 CNK 잘 부탁한다 얘기하면서 이 ODA를 쏴준 것이죠. 그렇죠. 그럼 뭐 한 70억 정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요. 차관이라고 표현은 그러니까 안 되겠네. 실제로 그거. 그 CNK가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2차례를 시도했어요. 지금 이제 주가 조작이다 제가 딱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외교부가 보도자를 2번 냈거든요. 그렇죠. 한 번도 아니고. 예, 2010년 12월에 내고 또 작년 6월 28일에도 한 번 더 냅니다. 그때마다 이제 이 주가가 널뛰기 하고 그러면 이제 3,000원대에서 16,000원까지 올랐으니까 그러면 그 대충 몇 억 정도의 그 주식 차익이 있었을지. 그러니까 뭐 1억을 투자했으면 5억을 챙기는 거지. 그렇죠. 뭐 대충 계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관 이제 뭐 70억? 이 정도는 뭐 별일이 아닌 거죠. 정부 입장에서. 근데 저는 아까 좀 우리 조 기자님 얘기 들으면 희한한 게 카메룬 대통령이 광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사인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테마는 2가지예요. 하나는 카메룬 다이아몬드 있냐 없냐 이거 하고 하나는 주가 조작.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거는 이제 전자에 속하는 거죠. 카메룬 다이아몬드 있냐 없냐. 이거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자원개발 1세대 A 회장님께서 이렇게 회고하셨어요. 그게 다이아몬드가 거기에 있으면 카메룬 정부가 허가를 해줬겠어? 이해 가세요? 바보가 아닌데. 이해 가세요? 거기다 널판지 깔아. 풀밭을 만들어 놨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2가지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탐사권. 광산 탐사권이 있고 광산 채굴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탐사권은 A 씨가 갖고 A 회장님께서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계약을 연장하면서 채굴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건 추정인데 그 박영준 선수와 우리나라 정부의 차관 문제, SOC들, 인간사절들 이제 이런 어떤 정부의 백그라운드가 있지 않았겠나 이제 이렇게 추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채굴권을 실제 그 광산 채굴권을 카메룬 정부가 오덕균 회장한테 줬단 말이에요. 채굴권을 준 거죠. 채굴권을 준 거예요. 실제로 뭐 예를 들면 기름 같은 거 뽑을 수 있는 다이아몬드를 채굴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건데,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카메룬 정부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정부냐 여기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카메룬의 역사를 보시면 알 텐데 굉장히 정치가 우리나라 한 7, 80년대 정도요. 뭐 이 정도 좀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밑으로 돈을 이렇게 쓱 주면 이제 사인해 줄 수 있는 뭐 이렇게 그 A 씨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그 정도 정치가 후져서 그런 게 가능하지 않겠냐. 아니 근데 여기서 이제 오히려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근데 돈 받았어 정부가 해서 카메룬 정부에서 이제 뭐 70억을 주고 몇십억을 줬단 말이야. 한국 정부에 가서 외교를 한 거죠 이것도. 뭐 외교에서 이런 좀 사기적인 방법이 도움되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익을 이제 따오는 건데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이제 문제 안 되죠. 그렇죠. 이 사람은 부패한 정권이 되는 건데. 다이아몬드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있어요. 공업용 다이아. 보정용 말고 공업용 다이아. 모래 8톤짜리 트럭으로 한 10대 퍼내면은 뭐 10g 나오는 그게 있다는 거잖아. 공업용 다이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보석이든 광물이든 광석에서 갈아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덩어리가 아주 양질의 순수한 거면 가공을 아주 값싸게 하고도 원석에서 훌륭한 보석들이나 광물을 채취하는데 이게 저질 광석인 거죠. 저질 광석. 이거 추출해내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어차피 상업성이 없는. 없는. 근데 이제 그거를 채굴권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 이제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도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UNDP라고 이제 유엔 개발 계획이라고 있죠. 거기서 나온 그 90년대 조사한 보고서에는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상업성이 없는 것으로 일단 나오고요. 몇 년도에 나왔다고? 90년대 말에 만든 보고서가 하나 있고요. 업데이트된 것도 있고. 그새 이제 다이아가 생긴 거죠 그때. 저희가 10년 동안. 그때 이제 작년에 취재할 때 가장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 그때 이제 저도 기억이 나는데. CNK가 그 카메룬 광산의 매장량이 4.2억 캐럿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세계 연간 생산량의 2.5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계 생산량의 2.5배가 카메룬 광산에 4.2억 캐럿이 무척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니 그러면 그걸 알고도 이 카메룬 정부에서 내줘? 그걸? 그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페리시 쓰러졌어. 제가 보니까 누가 사기를 친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카메룬 대통령이 사기를 친 건지. 아니 우리 정부가 정말 속았을 수도 있어요.
정부 말고 그쵸 속았을 수도 있어요. 왕 차관님이 정말 속으신 걸 수도 있어요. 아니, 이 얘기를 딱 듣고 통이 큰 우리 각하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거를 우리나라가 광산권을 가지고 개발해서 세계에 뿌리면 그 비싼 다이아몬드가 싸지면서 다이아몬드 가격이 국제적으로 하락할 거 아니에요. 공급이 2.5배나 늘어나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참. 여사님 다이아로 도배를 해줄 수 있는 거야. 발가락에 다 껴줄 수 있어 캐럿으로. 더 재밌는 게 이게 있어요. 완전 스팅이야, 스팅 지금. 속이고. 막 조태근 기자가 얘기해주니까 이제 추억이 새록새록 생각나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엽기적인데 그 킴벌리 프로세스라고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블러드 다이아몬드라고. 그러니까 그 영화도 있었어요? 예. 다이아몬드가 작잖아요. 네. 작으니까 이게 그 제3세계로 흘러 들어가서 테러 현금 대신에 그렇죠. 무기를 다이아를 주고 사오는 거예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다이아몬드 생산국들이 킴벌리 프로세스라는 그 유엔 산하에 이런 그 구조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테러로부터 그 평화를 세계 평화를 지키자 이런 컨셉인데, 그러니까 킴벌리 프로세스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 다이아몬드 수출입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카메룬은 가입 안 돼 있어요. 그럼 캐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오덕균 회장이 계속 카메룬 킴벌리 프로세스에 가입한대 이러면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지금 몇 년째 하는데, 아니 주주들은 좋다고 그거 바라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킴벌리 프로세스에 카메룬이 가입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가입돼 있어요. 일본하고. 그러니까 카메룬에서 다이아몬드를 캐서 원석을 우리나라에 못 갖고 오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겠네. 아니 그런데 이런 사기를 친다니까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각하께서 이제 차베스 이쪽으로 이런 계열로 가려고 그러고 미국하고도 이제 내가 승부를 내가지고 다이아몬드를 팔아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쨌든 좀 또 내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그런 사기 사건 그 매장량에서도 의문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외교부가 두 차례에 걸쳐서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주가를 띄워줬는데 그렇죠. 예. 문제는 이제 이 사람들이죠. 바로 그 들통이 나서 오늘 그 1월 18일에 금융감독 당국이 이 금융위원회 이제 증권선물위원회죠. 여기서 이 주가 조작 혐의로 6명을 지금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요. 뭐 말씀하셨던 오덕균 CNK 마이닝 회장이랑 또 조중표 전 총리실장 그리고 김은석 에너지자원대사는 아직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직자 지금 현 공직자 신분이니까 현직에 있고. 지금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 외교부 연루에 대해서 외교부 또 지식경제부 등등 김은석 대사하고 그다음에 광물자원공사에도 몇 명이 지금 여기 그 주가 조작에 연루가 돼 있고요. 또 외교부 직원이 2명 3명 정도 연루가 돼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다음 주에 나올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나오면 아마 이 주가 조작에 연루된 분들도 지금 동생들이 여기 해먹고 이랬다는 얘기들이 지금 그 사정당국 관계자와로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분들 지금 오덕균 조중표 이분들은 지금 검찰에 고발이 된 상태고요. 지금 박영준 전 차관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말씀을 지금 좀 이제 이따가 드리려고 합니다. 동방의 아름다운 대한민국 나의 조국 반만년 역사 위에 찬란하다 우리 문화 오고 백과 풍선한 금수강사로 태어나고 완전통을 이루어 영원한 자유평화 태극기 휘날리며 벅차게 노래 불러 자유대한 나의 조국 길이 빛내리라 자유대한 나의 조국 길이 빛내리라. 사람들은 마음 따로 몸 따로 후원하죠. 마음의 선물이 진짜 선물이라는 배고픈 세상.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래서 민중의 소리가 CMS 후원을 원하고 있다는 거죠. 지리산회사의 용역 CMS. 얘기 나왔으니까 왕 차관 말씀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카메룬 다이아몬드 취재를 시작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증권회사에서 이런 주가 조작 움직임이 있다. 이래서 시작을 한 것도 있었는데요. 사실은 그 왕차관 때문에 시작한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저희 민중의 소리에 각종 광고들 걸려 있잖아요. 공사에서 그 나오는 광고가 있었어요. 모 공사, 모 네. 공사라고 하시죠. 하루 전화가 왔어요. 광고 빼라고. 근데 재밌는 게 대포 광고였거든요. 대포 광고. 대포 광고면 돈을 안. 네. 대포 광고. 그거 다 해요, 업계에서. 대포 광고가 걸려 있었는데 빼달래요. 땡땡 공사에서. 굳이 돈을 내는 것도 아닌데. 네. 왜 그러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좀 곤란하니까 내려달라. 나중에 이제 옆선으로 이제 쭉 물어보니까 총리실에서 내려달라고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당시 이제 그 관계자가 이제 왕차관이었던 거예요. 그래, 씨, 좋아. 이러고 이제. 너 잘 걸렸다. 이러고 했는데, 그 취재는 엄청나게 해놓고, 당시는 이제 그 저희가 계좌 추적권이라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수사를 하기 어려우니까. 팩트랩에서 막 던질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름을 다 빼고, 결국에는 이 카메론 다이아몬드 박영준 차관 이름을 넣지 못했어요. 작년도 그때 기사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5월에 퇴임을 했으니까, 예. 2월에 기사니까 현직에 있을 때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저희 기사가 나간 다음에, 이제 그 청와대 민정실에 보고서가 하나 올라갔어요. 그래서 박영준 선수가 사퇴하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됐었던 거죠. 그때 당시만 해도 2월 달에 2011년 2월에 이 카메론 관련한 주가 조작 의혹 기사를 내고 검찰이 그때부터 이제 그 CNK를 들여다보고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도 조사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민정실에서 자체 뭐 감사 같은 걸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박영준 차관이 당시 이제 지경부 차관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내부 문건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박영준 차관 내려와라 그러니까 박영준이 시간을 좀 달라 그러죠.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게 그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미 작년 초에 이미 그 청와대 민정 금융감독 당국 또 검찰은 이걸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정태근 한나라당을 탈당한 정태근 의원도 계속 얘기를 했었죠. 바로 이번 그 감사원 감사를 신청하게 된 그 지난해 말에 그 장본인이기도 한데요. 정태근 의원도 이제 얘기를 계속 했었죠. 이 청와대 쪽하고 계속 얘기하는데도 이 먹혀들지 않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시 말씀을 조금 드리면 이제 그 현석홍 기자님이 작년 2월에 기사를 쓰시고 나서 3월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서가 올라갑니다. 박영준이 이 CNK 마이닝 여기 주가 조작에 연루된 것 같다. 이렇게 나가니까 또 금융감독원도 조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청와대에 보고가 올라갑니다. 근데 누군가 어떤 그 박영준 차관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이걸 누르는 힘이 어디선가 이제 작용을 그때 당시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박 차관이 당시에 이제 자기 보고가 올라갔다는 얘기를 알고서 조금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월경에. 지금은 곤란하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물러날 테니까. 영광스럽게 기다려달라. 시간을 달라 이런 거였어요. 그런 워딩이었죠. 그래서 결국 한 5월이 돼서야 이제 작년 5월이 돼서야 물러나는데요. 지금 차관에서. 금융당국에서도 이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계속 이제 초부터 계속 조사를 하다가 갑자기 그 금감원에서 이 부분을 들여다보던 CNK를 들여다보던 국장급이 있습니다. 4월에 갑자기 그 인사 발령이 납니다. 딴 데로 옮기게 되죠. 그리고서 이 금감원 국장의 그 자리에는 박영준 전 차관이랑 가까운 사람으로 교체가 됩니다. 그 이후부터 금감원은 제대로 조사하지 않기 시작하죠. 인사 장난이 일어나고. 그럼 그로부터 2달 정도 시간을 끌고 뭐 명예롭게 퇴임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동안에 뭘 했을까? 그러게요. 이후에 뭐 전국 조직을 만든다, 뭐 총선 나간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많았는데요. 자기의 다음 행보를 그렇죠. 준비하고. 그러니까 아마 그 뒤로도 힘이 계속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영준 전 차관이 작년 5월에 이제 지경부 차관에서 물러났는데 6월부터 이 CNK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언론사들에서. 그러자 이 외교부가 한 번 더 보도자를 뿌립니다. 6월 28일인데요. 그렇죠. 지난해 6월 28일에 아니다. 여기 괜찮은 데다. 이런 보도자를 한 번 더 뿌립니다. 해명자료가. 주가가 또 뛰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그래서 또 15,000원, 16,000원으로 또 뜁니다. 정부가 아예 신뢰를 만들어주는 작업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되게 중요한 문제 두 번째 보도자료 같은 경우에는 뭐 첫 번째야 뭐 잘못 알고 그럴 수도 있다 칩시다. 근데 지금 박영준 전 차관이 의혹이 있어서 지금 주가 조작에 의혹이 있어서 낙마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상황에서 지금 외교부가 냈다는 외교부도
이런 지금 상황이 있다라는 걸 인지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었어요? 예, 그때 당시까지도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김은석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또 주가 조작에도 친인척이 연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은석 예.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가 현직에 계속 있었고요. 지금도 물론 현직에 있습니다. 업무만 잠시 배제된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계속 외교부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조중표 전 총리실장 이분도 외교부 출신이고요. 이분이 이제 그 외시 8회인데요. 지금 김성환 장관이 외시 10회입니다. 그러니까 장관보다 선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 급의 인사들이 지금 딱 뒤를 봐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외교부에서는 뭐 보도자료 하나 정도 내주는 거야. 뭐 별일이 아니었을 텐데요. 네. 어쨌든 이렇게 그 6월에도 또다시 보도자료가 나가면서까지 주가를 띄우고 이게 의혹이 본격적으로 많이 불거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 지난해 9월, 10월 국정감사 때 주로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많이 제기되기 시작하는데요. 박영준 차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지난해 9월에 국정감사 때 하도 그 어수선해가지고 잘 주목을 많이 못 받았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그때 당시 이미 다 나왔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박영준 차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아무데서도 검찰이나 뭐 그 금융당국 또 아마 감사원에서도 박영준 전 차관 관련해서는 지금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요. 이 오덕균 회장 있었죠. 이 오덕균 회장 부인 또 이 박영준 전 차관 부인 이 또 김은석 대사 친인척 부인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개모임을 같이 하고 뭐 이랬답니다. 예. 역시 전원이에요, 전원. 예. 이게 그 저의 주장이 아니고요. 우재창 민주통합당 의원, 그 당시에는 민주당 의원이 9월 19일, 작년 9월 19일 총리실 국정감사에서 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이와 관련된 얘기들을 합니다. 박영준 차관이 여기에 핵심적으로 연루가 돼 있다. 이 과정에서 또 말씀드렸던 그 ODA 얘기도 있었죠. 700만 달러짜리 ODA를 갑자기 카메룬에 쏴주고 아마 제가 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카메룬에 원조해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을까 당시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박영준 전 차관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좀 까봐야 된다. 요런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게 그 주가 조작만 갖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앞서서 여러 가지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CNK 마이닝이 우회 상장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보면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고 그러죠. 그렇죠. BW. 이것들을 막 나눠줍니다. 뿌려줍니다. 이 정관계 정부 고위층, 이명박 정부 핵심 그 고위층에다가 이 BW를 뿌려줍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일종의 채권인데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가가 올랐을 때 이거 나 주식으로 바꿔줘. 이렇게 한 다음에 팔아버리면 털 수 있는 거죠. 주가 조작이랑 메커니즘은 다른데 효과는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손에 통계에 안 잡히는 거예요. 이거는 안 잡힙니다. 그게 문제예요. 발행 주식으로 이 카운트가 안 되니까. 그게 문제인데요. 이것도 이제 지난해 9월 23일 이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신건 의원입니다. 신건 의원 이게 국정원장 지내셨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CK 마이닝의 전신 이제 코코 엔터프라이즈라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오덕균 회장이 처음에 저 우회 상장을 해가지고 뭐 상장하려는 그런 회사였죠. 여기서 신주인수권부 사채 이 BW를 2009년에 유통을 시키게 됩니다. 2009년에 유통을 시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정관계 고위 인사들에게 특혜를 제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2009년 이 시점은 바로 2009년 5월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 김은석 당시에는 이제 총리실 외교안보정책자문관 지금은 바로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는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죠. 이 양반이 카메룬에 갔다 온 때가 바로 2009년 5월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BW를 막 돌렸다는 것이죠. 그렇죠. 카메룬에 갔다 오니까 이제 돌리기 시작했다. 돌리기 시작하면서 아까 이제 현석훈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이제 준비가 된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BW를 어디론가 고위층에 뿌리기 시작하고 이게 과연 어디로 갔는지 또 누가 이것에 이득을 받는지 이 부분도 그러니까 지금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다 드러나 있는 상태죠 이미 이제 사고 판 사람이 다 이제 기록에 남으니까는요. 근데 이 BW 부분 또 돈봉투랑 마찬가지네요. 그러니까 BW 부분하고 보험이죠 보험 일종의 그리고 박영준 차관 이 부인이 과연 어떤 개모임을 하고 다녔는지 또 여기서는 무슨 정보들이 오갔는지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아마 검찰 수사를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뭐 단순한 그 주식 사고 파는 거래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렇죠. 예, 친인척들하고 이렇게 이 정권이 쓰리 쿠션을 하도 많이 해서 어디서 쳐서 받았는지 이제 그거를 다 까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주가 조작을 입증하려면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주 명단을 쭉 보고 그렇죠. 누구랑 친척이고 누구랑 이제 뭐 어떻게 편먹고 이제 이런 것들을 쭉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가가 올라서 누가 제일 이득을 많이 받는가. 이제 이런 거를 쭉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 기자들이 못하는 단 한 가지가 필요해요. 계좌 추적권. 이게 없어서 주주 명단을 한 300명 정도 봤는데 모르겠어요. 누가 누군지. 그거로는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알 또 수가 없어요. 상장사기 네. 때문에 자기가 직접 뭐 자기 이름을 사진 않았을 거고. 그랬죠. 차명도 있을 거고. 이게 제가 지금 주주 명단 그러니까 그 채권은 이게 참 그거 그런데 추적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BW는 예. 그 팔기 전에는 모르죠. 준 거니까. 그걸 받은 사람이 팔기 전에는 모르는. 그렇죠. 예,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일종의 보험 같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비상장이나 작은 회사가 아니라 주식 공개가 돼 있는 공개 회사라 법 규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BW를 발행하면 이게 신고되진 않아도 회사 장부에는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계약서가 양자간에 있는 거고, 그럼 그 계약서가 회사 측 계약서가 몰려 있어서 예. 우리가 현재 BW를 얼마 정도 액수, 어떤 조건으로 발행했다라고 하는 거는 포착이 돼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계좌 추적처럼 회사의 장부를 까볼 수 있는 어떤 법적 권한이 있어야지. 예. 주가 조작 있고, 그리고 이제 카메룬 다이아몬드가 있냐 없냐, 이 논란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주가 조작은 검찰이 계속 털고 있으니까요. 네. 아마 금강원 자료가 나오면, 그러면 어느 정도 실체가 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의 실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 킴벌리 프로세스에 가입이 안 된 점 이런 게 좀 있었고 그리고 실제 우리가 뭐 언론이든 뭐든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을 가서 눈으로 볼 수 없는 거 이게 하나가 있는데 이게 당시 재밌는 게 그 충남대학교에 그 김모 교수님이라고 지금 작고하셨어요. 아까 얘기하셨던. 예, 그 작고하신 분이 광산을 갔다 온 거의 유일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김모 교수님께서 네. 아까 다큐멘터리에서 원석을 이렇게 그분, 들여다봤다는 예, 바로 그분. 그 골판지 그걸 보셨던 그렇죠, 그분. 아니 카메라 매뉴얼을 같이 가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때는 생존해 계셨는데 한국판 인디아나 존스. 그러니까 뇌출혈로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많으셨나 그래서 이제 보네요. 뭐 고인이라서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네네. 부분은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거의 이거 사기다 이런 느낌을 확 받았죠. 그 충남대 그 CNK 마이닝이 카메룬에 다이아몬드 있다 이거에서 근거를 든 게 UNDP 보고서라고 유엔 개발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UNDP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3세계의 어떤 뭐 자원들을 뭐 도움을 준다는 목적 하에 그 약탈이죠 일종의 그렇죠. 그 식민지 지배하려고 이렇게 자원 서치하는 거예요. 그 60년대부터 진행됐었던 프로젝트인데. 그러면 여기서 약간 궁금한 게 UNDP는 이 카메룬의 다이아가 있을 순 있으나 경제성이 낮다. UNDP 보고서에는 개발 가치가 없다. 다이아몬드 없다고 나와요. 다이아몬드 없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한번 싹 쓸어봤는데 없다는 거 아니에요? 얘기했던 4.2억 캐럿 분량의 매장이 있다. 이건 어떤 그러니까 근거야? 그게, 자료가? 이 CNK가 자체 조사를 했습니다. 자체 조사를. 자체 조사를 2009년 8월 하고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이 조사하고 나서 자기네들이 UNDP하고 충남대 그 연구팀의 조사 결과 4억 2천만 캐럿이 있다고 하더라. 추정된다 이렇게 보도를 그러니까 했어요. 자기들이 조사한 거를 갖고 이 UNDP하고 충남대 보고서 연구팀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한 거네요?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알고 보니까 그 UNDP 보고서에는 없다. 이게 이제 그 1995년에서 97년까지 UNDP가 조사한 결과인데요. 없다고 나오는 것이고요. 충남대 보고서에는 충남대 보고서에는 지금 실체가 애매한데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나? 충남대에 그래서 전화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충남대 탐사팀이 갔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충남대 탐사팀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 교수님이 단독으로 수행하신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충남대 이름을 쓰는 건 적절하지 않고 그리고 그분이 지금 작고하셨기 때문에 관련한 아무런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 충남대 김모 교수님 이분은 CNK의 임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그렇게 짐작하시면 됩니다. 아니, 이게 진짜 그림이 하나 더 있어요. 냄새가 난다. 김 교수님 부인도 거기 이사세요.
혹시 개모임도 나가시잖아요. 예, 그 김 교수님이 그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오덕균 회장이 좀 그래도 드려야 되지 않겠냐 이래서 부인한테 그건 좀 이해가 돼요. 그건 이해가 된다고요. 그거는 인간적 예의라고. 그러니까 그 CNK 마이닝 측에서 우리 카메룬에 다이아몬드가 있어 이렇게 주장했던 모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 보고서인데 입증해줄 사람은 지금 세상에 안 계시고 UNDP 보고서에 다이아가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거 구라예요. 그게 원문은 보니까 불어로 작성돼 있더라고요. 그쵸, 되게 애먹었는데. 그래가지고 없다 이거에서. 두 가지. 그리고 이 저기 킴벌리 프로세스 이 세 가지가 그 다이아몬드가 없다는 거를 그러니까 CNK에서는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주장을 했었던 건데 거꾸로 없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돼요. 그런데 주식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1억 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아니 외교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을 그러니까 정부에서 거짓말하겠냐 생각하는 외교부지. 거죠. 문제는 외교부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자, 요거를 아까 이제 중요한 두 개의 축은 나왔어요. 자, 카메룬에 다이아몬드가 있냐 없냐. 지금 쭉 얘기를 들으면서 뒤로 가니까 없다잖아요. 없다로 지금 유엔에서 없다고 그러나? 없을 수 있다고 해야 돼. 왜냐하면 지금 그 코스닥 상장돼 있는 기업이 있다고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없다고 눈으로 보지 않은 거니까 딱 단정지어서 말씀드리면 안 돼요. 혹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유엔에서 없다. 두 번째는 이제 주가 조작의 실체. 그 어쨌든 있든지 없든지 모르는 걸 가지고 4억 2천 캐럿이 있다. 해서 지금 주가가 튀겨진 거 아니에요? 세계 총 매장량의 2배. 2.5배. 재미있는 이 축이 있는데 이걸 연결하는 곳에 외교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총리실하고. 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별개가 아니라 작전의 재료라 그러죠. 재료. 카메룬 다이아가 이 재료를 가지고 국내 주가 시장에서 누군가 차익을 얻었고 또 수많은 개미들은 차 손을 보면서 피를 흘렸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 와중에 엄청났죠. 그 누군가 작전에는 세력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 세력은 쭉 빨고 빠졌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고리가 외교부라는 게 심각한 문제죠. 그렇죠. 이게 뭐 작전 세력, 검은 손, 검은 돈 이게 아니고 이게 민간 기업 차원이나 개인 브로커들의 차원이 아니고 외교부가 막아주고 그다음에 띄워주고 빨아주고 인증해주고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계속 의문이 이 추리 사건의 의문이 그 오 대표라는 분이 예전에는 그런 모험가가 많았어요. 일확천금의 꿈을 꾸고 일제 때부터 있었어요. 그렇죠. 광산 개발한다, 금광 개발한다, 뭐 석탄 개발한다. 그 이런 자원 개발의 꿈을 품은 모험가들은 많았다고요. 우리 집안도 그런 집안 중에 하나인데. 근데 자원이 안 나왔어, 망했어 결국. 그랬는데 그런 분들은 일반적으로 있었는데 개인 차원에서 개인 사업가죠.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월남전에 참전하고 그리고 70년대 중동 갔다 온 경험을 가지고는 이제 국내가 좁은 거야. 해외에서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천연 자원을 개발하면은 뭔가 관건을 가지고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겠지. 유전의 꿈도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가고 개인 차원에서도 가고 기업 차원에서 가고 그랬단 말이죠. 오 대표라는 분은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A 씨와의 뭐 사기 관계는 민사적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보는데 근데 이 오 대표가 카메룬에 다이아가 있어요라는 확신 혹은 사기, 의도적인 사기 이 준비의 재료는 어설프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개인이 펼칠 수 있는 그 다음의 작업이 아니라는 거지, 프로세스가. 그렇죠. 그 말씀도 좀 드리죠. 이거는 2번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 관련된 건데요. 그 CNK 마이닝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거는 C 카메룬, and K 코리아. 카메룬과 코리아 그리고 마이닝 광산. 난 캐시 김씨인 줄 알았어. 이게 CNK예요. 근데 이 실체를 알기 위해서 K 자회사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취재를 했죠. 그래서 CNK 코리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도 지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주소를 이제 해가지고 찾아갔어요. 어디 있냐면은 그 경복궁에 그 종로구 옥인동이라고요. 그 왜 그 청와대 앞에서 시위하실 때 많이 가는 청운동 동사무소 바로 그 맞은편 쪽에 보시면 거기 무슨 경희궁의 아침이라고 있어요. 유명한 저기 아파트 부장복합. 그 근처인데 400 몇 호였는데 그래서 갔어요. 근데 간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광산 기업인데
없어요. 아파트 이런 기업인가요? 오피스텔. 그 회사가 지금은 옮겨서요. 바로 말씀드린 그 청운동 동사무소 맞은편에 있습니다. 아, 그거는 저기 그 CNK 코리아가 아니고 CNK CNK 인터내셔널이죠. 예. 거기가 상장사인 거고 현재. 예. 그거 말고 그러니까 CNK 코리아라고 이제 CNK 코리아가 카메룬에도 회사가 있고 그 저기 한국에도 이제 법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카메룬 법인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호텔에 방 3개 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는 거고 그리고 국내 법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계자를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찾아갔더니 오피스텔에 그 주소는 오피스텔로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갔더니 없어요. 간판이라도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해가지고 노크를 했더니 이제 그 러닝 셔츠 입은 아저씨가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왜 그러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CNK 마이닝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거 우편물은 자꾸 오는데 어디로 간지 모르겠다고. 다이아를 채굴하는 기업이 한국 법인이 없어요. 웃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까 그 조대근 기자가 얘기한 옥인동에 있는 그 본사로 갔어요. 당시 이제 코코 엔터테인먼트였는데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CNK 마이닝으로. CNK 인터내셔널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들여보내달라고 초인종을 계속 눌렀는데 안 들여보내주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거기 뭐 이런 것 때문에 있는데 자료를 좀 달라. 이제 그랬더니 회장님 결제가 나야 된대요. 아니 이거 니네 보고서 아니냐? UNDP 보고서랑 니네 그 개발한 거 다 공개한 건데 그걸 못 주냐? 그랬더니 회장님이 카메룬에 계셔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스토리를 쭉 듣고 보면은 이게 무슨 카메룬에 진짜 다이아가 취재를 하면 할수록 없다는 확신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그 작년에 계속 그 오덕균 회장을 접촉을 하려고 계속 했는데 이 카메룬에 가 있던지 미국에 가 있던지 그랬습니다. 이 양반이 그 뭐 핸드폰을 한 3개씩 갖고 다니면서 아는 번호만 받고 뭐 이랬답니다. 카메룬에 가면 한국에 있고 한국에 가면 카메룬에 있고 그렇죠. 계속 이렇게 아니고 우리나라 이제 좀 홍길동이네요. 문제 많은 기업주들이 흔히 쓰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요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CNK 마이닝이 코코 엔터프라이즈를 샀어요. 저는 상장 기업이었어요. 코스닥 상장 기업.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던 기업이었죠. 이거를 CNK가 샀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우회 상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이아 얘기가 나오고 주가가 빵 튄 거예요. 근데 여기 그 주주 명단을 쭉 보면 되게 흥미로운 게 있는데 그 부산에 있는 한 사채를 굴리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이런 그 법인 명단이 하나 들어 있어요. 그게 이제 서울 주소로 돼 있는데 그 영등포예요, 이 근처에. 그런데 가봤더니 이제 거기도 역시 없어요. 뭐가 없어. 구려. 근데 그 주소가 이제 부산으로 돼 있는 걸 보니까 이거는 어디 뭐 일본 쪽 자금들이 왔다 갔다 하는 야구자나 뭐 이런 추정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A 씨가 이제 그 브리핑을 해주시는데 이거는 작전이라는 거, 작전. 이거는 작전 세력이 개입해서 이거는 오덕균 회장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렇죠. 더 큰 손이 있다. 이거는 기업 매매꾼들, 코스닥에서 이제 코스닥 작전 세력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세력들이 결합이 된 거다. 이게 그 거대한 풀 스토리인데 내가 여기서 나불나불 되면 다치는 사람 많다 이제 뭐 이러시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까지고 있는 거죠. 지금 총리실, 전직 총리실 관료들 그리고 외교부 그리고 이제 거기 왕차관 이렇게 쭉 연루되어 있는 스토리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질상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하고 코스닥 작전 세력들이 짜서 주가를 튀겨놓고 개미들 돈 다 빨아먹고 튄 거예요. 그렇지. 이미 튄 거죠. 카메룬의 다이아몬드가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지도 않아요. 있다고 우기고 주가가 튄 거니까. 그거를 실체 불명한 거를 이제 외교부가 공신력을 실어준 거죠. 그리고 아까 조태근 기자 얘기했지만 추정 매장량에 대해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입증해준 유일한 근거가 외교부 보도자료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TV 다큐멘터리. 그렇죠. 그거였죠. 인디아나 존스 한국판. 그리고 이제 S모 신문, H모 신문에서 나왔던 카메룬 다이아. 그리고 이제 그 오덕균 회장의 인터뷰들, 성공 스토리 이런 것들이 쭉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오 회장이 그 일종의 연막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실제로 그 다이아 사업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 오보코라는 회사, 그 다이아 가공업체인데요. 이제 이 오보코라는 회사도 실제로 샀어요. 그리고 그 작년에 이제 주주총회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덕균 회장이 그 나스닥에 상장하겠다. 이래서 미국 법인을 샀어요. 미국 주가 소리 깔라고
미국 법인을 사서 그또 확인을 해봤죠. 이게 좀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우회 상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CNK가 상장돼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회사가 상장시키긴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미 상장돼 있는 망해가는 기업을 사면서 우회 상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이 미국계 어디 이상한 조그만한 법인, 그 법인도 재밌는 게 상장돼 있어요. 상장이 돼 있는데 대표이사 1인에다가 그 1인 기업 있잖아요. 1인 기업을 산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나스닥에 상장하겠다, 이제 이렇게 계속 바람을 잡고 있었던 거죠. 그걸로도 한번 크게 해먹을 수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선 해먹었고 이제 이 테크닉을 이제 나스닥 시장에 전 세계로 뻗어나가시는군요. 한번 옮겨보겠다, 이제 이런 거 아니었나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법리적으로 저는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주가 조작 사건인 건데 카메룬에 이게 다이아가 있냐 없냐가 매우 지금 중요한 문제다라고 보는 게 이게 외교부에서 돈을 주고 거기가 뭐 사회 간접 자본에 뭘 지어주고 그 국민 세금을 뽑아다가 카메룬에다 남겨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다이아가 있었으면은 뭐 나중에 상업성이 좀 없더라도 뭐 외교적 무능이다. 원전 뭐 이거 잘못 팔아먹은 것처럼 뭐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끝날 문제인데 애초 처음부터 없었는데 이렇게 한 거라면 이 국민 세금을 동원해서 주가 조작을 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요, 그 주장이가 좀 애매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카메룬의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우길 수도 있고요, 없다고 우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공업용 다이아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이아가 없다고 얘기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면적이 워낙 넓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묻혀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주장을 하면 한박을 못 하잖아요. 그죠, 한 100년 파가지고 하나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100년 동안 계속 개발만 해도 돼요. 아니냐. 근데 저는 그렇게 이제 원론적인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사태가 너무 달려왔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카메룬의 다이아가 어딘가 묻혀 있어. 많이 묻혀 있어. 그 카메룬 거지 우리 건 아니고 CNK 것도 아니거든요. 그건 정부가 승인해줘야 되는 거고 외국에서 온 기업이 우리 다이아를 캐서 너희가 상업적 이익을 얻어도 좋다라고 승인해주는 과정이 카메룬이 아무리 콩가루 나라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국제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있다고 우길 수도 있고 없다고 우길 수도 있는 원론은 인정이 되지만 여기서 이제 있다고 주장을 해서 CNK가 지금까지 벌어진 사태를 무마할 수 있는 길은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이미 지났어요. 잘못했고. 그리고 피해자들은 엄청나게 있고, 그렇죠. 그리고 돈을 번 사람들은 또 존재하고. 그러니까 이게 주가 조작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앞뒤 순서 문제인데 어떻게 카메룬 가고 자원외교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있을 것 같았는지 그런 불길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촉이 와가지고 이거 한번 파보자. 그러니까 하다가 했는데 나온 게 없어. 뭐 10g 나와. 아, 이게 잘못했다. 그 외교부에서 뭐 해갖고 뭐 주가가 뛰기도 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없는 거 다 알면서 없는 거 다 알면서 주가 조작을 목적으로 이 판을 벌린 거라면 그렇죠. 이건 문제 심각하다는 저희가 거죠.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이거는 초기에는 너무 선수도 아닌 게 저는 이 70년대, 80년대부터 이 유사한 이 사업들의 그런 테크닉이 많았었어요. 관련들을 봤는데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이야. 근데 사업가가 정말 의지가 불타. 난 여기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믿어. 그리고 뭐 약간의 증거가 있어.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시추 작업하고 매장량에 대한 건데 이게 우리나라의 뭐 유수 대학이나 뭐 혹은 키스트나 정부 조직에 의뢰를 해서 비용을 주던 아니면은 정부가 좀 탐사를 좀 도와주시오 하고 정부의 공적 자금으로 지원을 받고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과학적으로. 그렇죠. 국내가 안 되면 외국에 유수한 비싸지만 이름 있는 이걸 감리해주고 시추하고 과학적 분석을 해서 이렇다 저렇다 리포트를 내주는 훌륭한 컨설팅 회사가 많아요. 그런데 의뢰를 하죠. 근데 비싼 데 의뢰를 하지. 왜냐하면 그래야 그 종이에 공신력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 지금. 그러니까 정부가 외교부가 전세기를 타고 단장을 뽑아서 단을 뽑아서 민간 외교 사절이 날아가서 이 아까 얘기한 ODA 돈까지 꽂아줄 정도의 손톱만큼의 증거가 없단 말이죠. 왜 그걸 했을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사기 목적으로 한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커진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주가 조작은 사실로 밝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카메룬 다이아몬드 이런 자원 같은 거는 굉장히 이제 섹시한 아이템들이죠. 그리고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이 주가 조작이라는 거는 그 뭐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 몇 명이 이렇게 짜가지고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가를 꾸준히, 그러니까 조금씩 올려가지고 적정한 시점에 빵 터트려야 되기 때문에
때문에 이 사람을 대충 해도 한 100명 이렇게 해도 안 돼요. 되게 거대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아주 좋은 자료가 됐었던 게 카메룬 다이아몬드가 된 거죠. 실제 여기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달에 다이아 많아. 저거 캐오면 우리 돈 벌 수 있을 거야. 근데 가는 게 문제야.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게 달나라 토끼한테 75 꽂아주고. 그 확실히 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그 이제 지난해 11.6 그 부정선거 또 이게 그 일종의 국가 공권력 그렇죠. 정부 여당이 이제 마비시킨 그런 행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국가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주가 조작을 통해서 사익을 취한 것인데 그렇게 보면 이것을 이제 단순히 주가 조작으로 볼 수만은 없는 것이 그렇죠. 지금 이제 검찰이 아마 수사를 대충 이제 할 겁니다. 네. 뭐 조중표 총리 전 초등실장 또 뭐 오덕균 또 그다음에 김은석 대사 이렇게 이 선에서 아마 끝내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이 배당된 것도 이 중앙지검 금조부입니다. 금융조세조사부 여기 주로 이제 주가 조작 관련해서 계좌 추적하고 이렇게 수사하는 데인데 이 전형적으로 이제 주가 조작으로 대충 끝내려는 것인데 이게 그 국가 권력이 이렇게 막 11.6 부정선거 이거 갖고 어디 그 디도스 무슨 사이버 테러 뭐 이 정도로 끝내지 않잖아요. 이게 그 이번 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주가 조작이 아니라 이것은 고위공직자들의 직권 남용이 엄연히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게 훨씬 더 엄중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조금 아마 이게 섹시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나오고 카메룬 나오고 또 뭐 자원외교 이렇게 나오니까 이 단순히 이 주가 조작 여기에만 이렇게 좁힐 수가 있는데 분명히 봐야 할 것은 이게 고위공직자, 이명박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의 직권남용, 이게 엄연히 핵심이 돼야 된다. 이걸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신기한 건 뭐냐면 파편화된 조각들이 막 있는데 이 하나의 요소로는 어렵고 카메룬 다이아가 있네 없네 뭐 CNK라는 뭐 이 기업 하나가 우회 상장을 했는데 주가를 높이기 위해서 섹시한 재료가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해볼까.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복잡성을 가지고 결집해서 하나의 시스템이 돼야 이 정도 사건이 뻥 터지는 건데 그렇죠. 여기는 권력도 개입을 해야 되고 이건 선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커넥션을 조정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디도스 조작의 달인. 11.6 재보선 선거 부정선거처럼 덮으려는 게 엄청 그렇죠.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금감원 조사도 사람을 갈아치워서 막아버리고 민정수석실에 보고서도 올라갔는데도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이게 주가 조작 단순히 이 하나뿐만이 아니라 직권 남용을 그 과정에서도 했고 그 다음에 이걸 계속 덮으려고 지난 4월부터 4년 동안 또 짧게 보면 지난해 초부터 뭐 이번에 바로 검찰 고발 들어갈 때까지 한 1년여 가까이 계속 이것을 덮었다는 것이죠. 지난해 엄청난 국정감사에서 계속 의혹이 제기되는 와중에도 그래도 검찰이 조사를 안 했어요. 검찰도 조사 안 했고요. 이 금융감독당국도 조사를 안 하다가 청와대도 알고 있었지만 덮었어요. 이것을 과연 어떻게 덮는 것이 가능했을까? 이 부분을 과연 검찰이 조사를 할 수 있을지 여기에 중점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 단순히 주가 조작은 이미 다 드러난 것이고요, 지금 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지난한 얘기를 되게 복잡한 얘기잖아요. BBK하고 되게 닮은 꼴이야. 왜냐면 회사가 CNK 인터내셔널, CNK 코리아, 뭐 CNK 또 마이닝 막 여러 가지 나오고 코코 엔터테인먼트 막 이러는데 CNK는 곰곰이 생각하면 이게 카메룬 앤 코리아 이렇게 해서 하고 간단하죠. 캐나다 앤 코리아에서 캐나다 가서 또 하고 차이나 앤 코리아에서 중국 가서 또 하고 아주 이름을 교묘하게 진 거야. 근데 저는 이번 다이아 이거 보면서 아주 심각한 생각을 하나 든 게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자원외교 많이 하셨는데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면서 쿠르드에 갔더니 석유가 안 나오더라. 그렇죠. 호구냐? 이제 이렇게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또 아랍에미리트 유전도 있어요. 원전도 있고 유전도 있고. 있습니까? 뭐 계약을 뭐 이상하게 했다. 호구냐? 콩고에 갔는데 계약을 이상하게 했더라. 콩고구리. 호구냐? 그래서 무능이라고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바보다. 국민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이메가냐? 글로벌 호구. 근데 지금 이걸 보니까 이게 호구가 아니신 분이에요. 아니야.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호구였는가 아니었나? 다 없다 지금. 없어.
그리고 없는 처음부터 거를 다 없었던 거다. 없는 걸 알고 있었을 수도 있지. 명확하게. 그죠. 다 알고 있었던 거고. 지금 오히려,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계세요. 그래. 해드시는 세력들을 비호해주면서 그죠. 자기 거를 챙기는. 그러니까 자기는 호가 되면서 그렇죠. 실제 실리는 다 챙기고 있는. 그렇죠. 하지만 호구는 국가가 호구가 되고 있는 거지. 아, 저는 이게 혈세가. 유주의 서스펜스. 서스펙트. 영화에 그 유명한 반전 있지 않습니까? 그 범인이 절름발이로 하다가 예, 똑바로 딱 들어가면서 그렇죠. 다 충격에 빠지는데 갑자기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팍 옵니다. 그럴 수도 그동안 우리 있겠네요. 바보인 척해서. 각각해서 바보인 척하면서 나는 이메가야. 네, 열심히 이랬는데 하려고. 갑자기 쫙 웃으면서 끝나는. 이 반전. 그저 스위스의 그저 마지막 내년도에 스위스의 뭐 어떤 알프스 별장에서 웃으시면서 와인잔을. 그래요. 나 소름 돋았어 지금. 딱 그 느낌이 오네 나는. 스위스 말씀하셔서 조태근 기자가 아마 할 얘기가 있을 거예요. 들어봅시다. 제가 초기 좋아하는 스위스 나오네. 지금 조 기자가 아주 음흉하게 웃었어. 이게 뭔가 쥐고 있어. 궁금해. 스위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이게 저기 이상한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뭐 좀 별개인데요. 마찬가지로 CNK 관련된 건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이 오덕균 회장이 지난해 2월 25일 네. 이게 바로 현석훈 기자 기사 나오고 며칠 지나서네요. 예. 오덕균 회장이 주주 여러분,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들 뭐 이러면서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주주들에게. 제 기사 나가고 3일 있다가 야, 나온 이제, 편지예요. 예. 여기에 보면 2월 22일에는 이게 이제 그 제가 바로 읽어드리는 기사가 겁니다. 나간 날이죠. 주주들에게 오덕균 회장이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2월 22일에는 세계적인 금융기관인 크레딧 스위스 은행 싱가포르 지점으로부터 미화 1천만 달러를 조달하였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은행의 글로벌 브랜치들과 애널리스트들의 자료 수집 및 카메룬 현장 방문 등을 토대로 상당 기간 저희 CK 마이닝사를 분석하여 론을 받게 됐습니다. 이게 대출 받았다는 얘기죠. 많이 듣던 이름인데 스위스 크레딧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이게 제가 소름 돋아. 그거 BBK에서 나왔던 거잖아. BBK 나오고 저기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김경준 계좌가 있는 거잖아. 프로젝트 파이낸싱 하는 알렉산드리아. 그 은행이에요 이게. 이게 그 과연 그 어디서 조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드디어 잡았습니다. 갑자기 이 크레딧 스위스 은행 싱가포르 지점이 CNK 마이닝에 이게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1,000만 불? 한 120억 정도 되는 론을? 거죠. 예. 이 120억 정도를 갑자기 그 CNK 꿔줘. 마이닝에 지난해 2월 22일에 대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뭐 담보로 뭘 했나 봤더니 그 CNK 주식을 또 담보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그냥 빌려준 거죠. 그냥 돈 빌려준 거예요. 그냥 돈 빌려준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 이 은행이 뭐 그 싱가포르 지점 크레딧 스위스 여기가 뭐 애널리스트들이 자료 수집하고 현장도 방문했다고 그러는데 말씀 들어보면 이 정글 해치고 들어가서 이 크레딧 스위스 가봤으면은 직원들이 돈을 빌려줬을 리가 없지. 지금 그런 얘기는. 그렇다 그러는데 그냥 담보대출이에요. 주식 담보대출. 근데 여기 그 오덕균 회장의 그 주주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크레딧 스위스 은행에서는 당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 결과 사상 처음으로 중소기업의 대규모 론을 결정하였습니다. 크레딧 스위스는 당사의 1차 상업 생산을 위한 개발 자금 조달이라는 의미와 함께 향후 당사와 자원 분야 협력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진출에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글로벌 시너지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선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요, 저기 크레딧 스위스 은행에서, 그러니까 일종의 대출을 해준 건데, 이 CNK에. 그러니까 저희가 기사를 내고, 카메룬 다이아가 있냐 없냐 막 이제 논쟁이 벌어질 시점에 이제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뭐 주주들이 일단 안심은 하겠죠. 그리고 저도 이제 잊고 있었어요. 깨끗하게 잊고 있었다가, BBK하고 UAE 원전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거 하면서 이 은행이 짠짜라단 등장한 거를 우리 조 기자가 발견을 한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전 세계에 은행은 크레딧 스위스밖에 없나 봐. 아니 조 기자 이번에 디테일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데 저는 스쳐 지나갔어요. 조 기자가 찾았어 이거. 되게 중요한 저는 이제 뭐라 그래 낚시로 얘기하면 포인트가 잡힌 겁니다. 이제.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크레딧 스위스는 2009년 12월에는 원전 이 금융 설계를 해주고 아랍에미리트 원전에 이게 프로젝트 파이낸셜 금융 설계를 했지. 예, 그리고 작년에는 이 BBK 관련 그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창구고. 스위스 크레딧의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 바로 김경준이 대표로 있는 여기 회사에서 이 자금을 바로 다스로 쏴주게 되고요. 카메룬 다이아. 그리고 작년 2월에는 또 이 카메룬 다이아 회사에 1120억 한 1,000만 달러 정도를 갑자기 꿔줍니다. 각하 전용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각하가 경영하는 이제 다 확인을 진짜 찾아봐야 돼요. 저거 이제 다 확인해봐야 돼요. 공보물이 그것도 유천비역이랑 거래를 하고 있는지 아마 역으로 이제는 이거는 다 거래를 하고 있을 것 같아. 우리 네티즌 수사대의 지혜를 빌려야 될 것 같아. 너무 많으니까. 스위스를 파헤쳐라. 크레딧 스위스은행 여기를 파야 됩니다. 이거 좀 털어가지고 좀 주세요. 이게 뭐 하면 계속 걸리니까. 여기도 그런데 정말 직원이 없는 거 아니에요? 가보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저 진짜로 이제 슬슬 겁이 나는 게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사기를 이렇게 하나하나 치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큰 사기는 이거 같다. 사기를 쳐서 이제 우리가 각하는 대통령이 됐다. 보통 이런 얘기를 하는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니라 거대한 국제 사기단이 있어요. 진짜 큰 사기를 하나 치자. 나라를 하나 먹어가지고 나라를 이걸 수단으로 해가지고 국제적으로 한번 크게 치자 해가지고 큰 친사기가 2007년 12월 19일 날 있었고 대선이야. 허수아비구나. 각하 그거 허수아비구나. 자체가 사기였다는 거죠. 그 자체가 뿌락치인 거지, 뿌락치. 이게 작전이었고 지금은 이제 수익을 빼는 거다. 지금은 5년 동안 수익을 빼고 있는 진짜 주가 조작은 2007년 12월 10일 날 있었던. 아니 근데 이거 뭐 이런 거 아닌가 이게. 그러니까 BBK도 작은 일이 아니고 BBK가 작은 일이 아니죠. CNK도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제 정권 말기니까 막 터지는데 여기다가 사상 최대의 그 사기극이라고 추정되는 UAE 원전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요. 이 세 개가 지금 여기 같은 은행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다 연결이 되냔 말입니다 이게. 저는 음모론 프리메이슨이 준비해 있다. 뭐 이런 사람구서야.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무슨 그런 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검찰 고발돼서 금융 당국들하고 지금 이제 조사를 받아야 되는 오덕균 대표는 아무리 지금 곰곰이 고민을 해봐도 비즈니스 경험을 가지고 곰곰이 고민을 해봐도 꼭두각시예요. 그렇죠. 크레딧 스위스에서 1,000만 불 대출 못 받아. 그죠, 그 사람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지금 이 양반이 아까 얘기한 대로 92년부터 지금 나랑 나이가 동갑이거든요. 92년에서 99년까지 얘기한 대로 해광 세라믹이라는 도자기 회사를 했어. 컵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해광 세라믹? 해광 세라믹. 처음 들어보네요. 국내에서. 가볍게 말아드셨죠. 중소기업이었을 텐데 한 7년 20대에 사업을 한 거예요. 이 양반 30대 초반까지. 그리고 나서 지금 한 6년이 떠요. 6년이 뜨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면 오덕균 목욕탕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동안 수원에서 사우나탕을 운영한 것 같아요. 규모는 좀 있었대요. 작은 목욕탕이 아니고. 맞아요. 스파 같은. 기억난다. 뒤질 때 한번 그 목욕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원에서 규모가 있는 사우나, 목욕탕을 경영하다가 기억난다. 갑자기 2005년에 CNK 마이닝 대표가 돼요. 그리고 어떻게 5년 만에 이 회사가 우회상장하고 자금은 누가 됐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몇백억의 단위의 돈을 동원하기도 힘들었을 거고 이 얘기를 보면 목욕탕을 처분하고 내 카메룬 다이아 캐러 간다. 그때는 다이아가 아니고 사금이었어. 사금. 카메룬 사금 캐러 간다 그러면서 이 사우나가 좋은 조건에 안 팔려서 가네 못 가네 그럴 때 그 매각 대금이 몇 천만 원대예요. 인터넷에서 나오는 거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막 민사 소송들이 서로 막 주고받고 해요. 아까 그 A씨와의 관계에서 다 드러난 거겠죠.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나서 어떻게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개털 사업가가 카메룬이라는 처음 가본 적이 없는 나라에 사금이 있네, 다이아가 있네 그러면서 어떻게 몇백억을 동원하고 이 1,000만 불을 국제적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그것도 주식을 담보로.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고민을 했어요. 이거는 허수아비다. 배우가 있다. 제가 보기엔 구급 비서관이 확실합니다. 이 사람. 청와대 구급 비서관이다. 구급 비서관이 확실하고. 그래서 배우를 찾자. 그런데 주주명단에 없어요. 주주명단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허술하게는 안 하겠죠. 실명으로 없겠지. 그런데 이제 A씨의 전원에 의하면
각하의 최측근인 이모 씨가 그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그분 혹시 디도스에 아니요 그분 아니에요. 그분은 아니에요. 나옵니다. 그분 또 나옵니다. 이 씨. 예. 이 양반 얘기를 그래요. 뭐 조 기자가 말씀해 주시죠. 저기 지난번에 등장한 A 씨? 이것도 추리극으로 가나요? 우리 저 편집장 한번 잡죠. 이것도 센 거. 아니 그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센 거 들어갔는데. 마음은 이제 깔 건지 말 건지. 깔 건지 말 건지 좀 여쭤보고 이제. 근데 이 말 하면 안 돼요. 왜요? 이러고 안 까면은 또 안 깠다고 또 아니야 씨발 이거 나오고. 이거 드러내면 되죠 뭐.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애국전선 11화 카메룬 다이아몬드의 비밀을 듣고 계십니다. 서로 다른 정파에 속했던 대표적 정치인, 불운한 자유주의자 유시민, 진정성 있는 진보주의자 이정희. 그들이 털어놓는 진보에 대한 농도 짙은 고민과 솔직한 견해. 유시민 이정희가 6개월간 나눈 대화의 기록. 미래의 진보. 2012년 진보의 미래를 만나보세요. 미래의 진보. 많은 분들이 실명을 깔아 이렇게 기대를 하셨을 텐데 저희가 잠깐 얘기를 해본 결과 흡연 타임의 회의 결과 회의 결과 저희가 실명은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의혹이고 전원이에요. 대신에 그분이 누군지 추정할 수 있는 소스는 충분히 드릴 테니까 한번 추리극장 한번 하고 욕을 그렇게 얻어먹고. 근데 이거는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근거 없이 의혹만 막 던질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개인의 명예가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나쁜 짓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일종의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티가 한 20만 될지 모르겠으나 어떤 천부인권적인 건 지켜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엘모 씨로 하고. 네네. 그러니까 그 전원에 따르면 이래요. 그러니까 총리실에 일하시던 우리 그 조중표 당시 총리실장이죠. 이 양반이 지금 그 코코 그러니까 CNK 이사예요. 현재 이사 고문입니다. 고문. CNK 고문으로 꽂아준 사람이 있어요. 이게 각하 최측근인 LC. 청와대 인물이 CNK에 가 있는 거네. 총리실의 인물이 CNK에 가 있어요. 총리실의 인물이. 그러니까 당시 자원외교를 그 카메룬에 오덕균 회장을 총리실에서 브리핑하게 해주고 이제 박영준 선수와 함께 그 김은석, 박영준 커플이 이제 전세기를 타고 카메룬으로 가는데 이제 일조했었던 이제 그런 사람이죠. 조준표 씨가. 그러니까 이 양반이 CNK 이사예요. 고문입니다. 고문으로 꽂아준 사람이 이제 각하 최측근인 엘모 씨인데 이분 브리핑을 잠깐 해주시죠. 예,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지난 2006년 여름이죠. 그 각하의 황제 테니스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시장 시절 유명했죠. 네, 시장 시절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 시절에 이 황제 테니스를 줬다. 이런 얘기들이 보도가 많이 돼가지고 대선 때도 좀 문제가 되고 그랬었죠. 근데 당시에 이 황제 테니스, 이 테니스장으로 테니스 한번 치러 가시죠, 각하. 이제 이랬던 사람이 바로 말씀하신 그 엘모 씨인데요. 이 엘모 씨는 당시에는 2006년 당시에 황제 테니스 사건 당시에 서울시 체육회 상임 부회장이었습니다. 당시 회장이 회장은 시장이고요. 이명박 대통령 시장이었고요. 회장이 각하셨어요. 회장이 시장이고 서울시 체육회의 부회장이 바로 이 엘모 씨인데요. 이 엘모 씨가 바로 그 조중표 전 총리실장, 이분이 그 2009년 1월에 총리실장에서 물러나는데요. 바로 그 석 달 후인 2009년 4월에 CNK 고문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 CNK로 소개시켜준 양반이 바로 이 엘모 씨인데요. 이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체육회 부회장을 지냈고, 이 한나라당 지구당 사무국장 협의회, 그러니까 이게 그 당협위원장들 있죠. 왜 지구당 위원장인데 그 지구당 위원장들의 모임, 여기에 회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모 체육회의 사무총장으로 있으신 양반인데 이 엘모 씨가 바로 이 조중표 전 총리실장을 CNK에 꼽아주고 또 이 다른 분도 이 S모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청와대 경호과장을 지내셨던 분이고요. 또 여러 공공기관에서 감사 이런 것들을 지내시다가 2009년 3월에 이 CNK의 이사로 들어가시는 분입니다. 다 거기 모여 있네. 그러니까 이
조중표 전 총리실장 또 청와대 경호처 출신의 이 공공기관 감사를 지낸 S모 씨, 이 두 양반을 CNK의 고문 또 CNK의 이사로 꽂아준 분이 바로 이 L모 씨인데요. 이분이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이 코코 또 CNK 쪽에 인사들을 꽂아주는데 상당한 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양반입니다. 이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A 씨도 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두 가지 저는 또 희한한 또 이 연결 고리가 생기는데 디도스 사건 때도 체육과 관련된 이런 분들이 대거 등장을 해가지고 무인들이 대거 등장을 하더니 이번에도 또 대거 또 이 체육과 관련된 분이 등장을 하고 혼동하시겠네요. 우리가 지난번에 디도스 배우로 어떤 분을 거론한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욕을 엄청 먹었어요. 왜 실명 안 까냐고. 맞아요. 쫄았냐 이제 이러면서. 근데 검찰이 조사를 안 해요. 그렇게 특정을 지어줬는데도. 근데 그분하고 이분하고 다른 분이에요. 헷갈리실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근데 또 L 씨, 이 씨, 혹시 한 집안 뭐 이런 건 아닌가요? 각하도 L 씨. 좀 이상한 추정이 자꾸 드네요. 이분은 각하하고 이름자 중에 두 자가 같지 않나요? 아니죠. 한자가 같죠. 한자가 두 자가 같네요. 성과 이제 그죠? 한자가 틀린 거죠? 이렇게만 얘기하면 대충 알아들으시겠죠. 누군지. 거의 깐 거예요. 이 정도면 안 쫄았어. 근데 우리 청취자들의 간혹 가벼운 비난이 있어. 왜냐면 우리가 자주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죠. 그러는데 민중의 소리는 네이버에서 뉴스캐스트에도 안 올려주는데 왜 네이버에서 검색하라 그러냐. 그래서 뭐 구글이나 다음에서 검색하셔도 좋습니다. 그래 용어는 검색 엔진으로 하시죠. 검색 엔진. 입버릇처럼 그냥 네이버 하는데 앞으로는 검색 엔진이라고 합시다. 뭐 녹색 창이든 뭐 아니면 빨간 창이든. 그래서 이게 CNK 사건 관련해서 누가 헤쳐먹고 이제 제가 이제 거듭 말씀드리는데 헤쳐먹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은폐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 디도스 사건도 디도스라고 하면 또 안 되죠. 11.6 부정선거. 11.6 부정선거. 이 사건도 덮으려는 세력이 존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국제 사기도 덮는 세력이 있어요. 그럼 항상 각하의 최측근이 등장을 해요. 그럼 각하는 몰랐겠냐 이런 거죠. 근데 저는 또 하나 재밌었던 건 좀 딴 얘기긴 하지만 그 부정선거와 그리고 이번에 돈봉투 사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느 분의 비서관들이 다 잡혀갔어요? 그거 두고 요즘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감빵 셔틀이라고. 감빵 셔틀. 이게 학생들이 빵 셔틀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빵 셔틀은 보통 약한 친구들이 이 힘 있는 친구들한테 빵을 갖다 바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약한 보좌관들이 깜빵을 대신 가주는 걸로. 몸빵 셔틀이네. 몸빵 셔틀. 깜빵 셔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박기태 의장이 두 사건에 하여튼 아주 근접해 있는 이런 인물로 이제 오버랩이 돼버렸고 돈봉투와 부정선거 우연이라고 보기 좀 이상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청와대 이른바 6인에다 그래서 최측근 관련돼 있는 분들이고 뭐 계속 이번 카메론 다이아몬드도 그렇고 뭐 지난번 부정선거도 그렇고 또 L씨 두 명의 쌍L씨 이분도 아주 각하와 또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고 그러면서 또 체육계를 휘어잡고 있고 뭐 자꾸 이렇게 좁혀진다는 거예요. 점점 이게 저는 몸통 쪽으로 사방에서 조여가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러니까 이게 카메룬 다이아몬드의 비밀 오늘 그렇게 보면 첫 번째는 이게 오 대표를 축으로 한 CNK라는 듣도 보도 못하던 뭐 이제 투자자들은 알겠지만 상장 시장에서 그런 업체가 저 어디 오지에 다이아 광산이 있다 해서 이렇게 주가를 조작한 개미들의 피를 빨아먹은 사건. 근데 문제는 거기에 이 외교부가 개입해 있는. 특히 신기하게도. 그리고 외교부가 그럼 놀아났나? 뭐 이랬는데 놀아났다고 보기에는 너무 어설퍼요. 여기에 놀아나면 진짜 바본 거지. 그건 우리가 정말 이 우수한 두뇌를 가진 준재 수재들이 정부 요직에 모여 있다고 볼 수 없으니까 실망스러운 거고. 우리가 그냥 한 시간 뜯어봐도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그럼 이거는 이제 오 대표 자체가 허수아비였다. 근데 지금 이 대표는 O 씨인데 지금 이제 고발돼서 조사받는데 문제는 임원으로 이 정부 공직에 있던 사람들이 다 꽂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 조직의 구성이 아주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왕차관, 박영준 전 차관 얘기를 했지만 그거보다 더 상위에 지금 네트워크가 이렇게 이 거미줄처럼 딸려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다가 핵심적으로 이 크레딧 스위스. 왜 그 은행이 1,000만 불을 그래서 이런 반론도 있어요. 대출해줄까? 그러니까 미스터 아프리카라고 자청하는 박영준 씨가 왕차관이 이제 책에다가 그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주식을 절대 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종일관 이 그러니까 CNK요. 카메룬 다이아건과 자기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반론 성격이 될 것 같은데 박영준이 이용당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박영준은 몰랐을 거다. 그런데 대신에 이제 카메룬 자원외교의 이제 1등 공신인데 이 카메룬 다이아몬드 실체에 대해서 박영준이 이용당했을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박영준이 카메룬의 다이아몬드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거다 이런 주장인데 박영준 정도의 거물 그러니까 각하의 거의 집사로 비유되는 박영준이 이용당했다 이런 주장은 박영준보다 더 큰 손들이 움직였다는 그러니까 얘기고. 그 말도 하나의 가설로 놔둘 수 있는데 그렇죠. 예. 박영준이 이 CNK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 그 회사에 그냥 열심히 다이아를 쫓던 한 기업인에게 이용당한 게 아니라 보다 더 조직적인 윗선에 이용을 당한 거지. 이용당했다고 친다면. 그럼 박영준도 깜빡 셔틀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박영준도 하수다. 이게 얼마나 허접하냐면요. 우회 상장을 한다 쳐요. 그럼 보통 이제 예를 들면 IT를 뭐 예를 들면 유관 기업, 그러니까 자기의 업종과 비슷한 기업을 사가지고 우회 상장을 하잖아요. 그래야 업력도 승계받고 여러 CNK, 가지. 그러니까 자원 개발을 하는 CNK 마이닝이 산 회사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란 말이에요. 연예인. 그래서 그 회사가 업종은 엔터테인먼트가 맞아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수입 수출하는 업체였어요. 그것이 작년에 CNK 인터로 회사 이름이 바뀌었어요. 정리를 좀 하면 카메룬 다이아몬드의 실체, 사실 이거는 그 논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있냐 없냐 이게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주가 조작에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그 거물들 그리고 정권 실세들 이런 사람들이 줄줄이 엮여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아마 그 혜림 씨 지적대로 감방 셔틀 될 가능성이 높죠. 감방 셔틀의 급이 점점 커지네요. 크레딧 스위스. 여기 한번 갔다 오고 싶어 정말. 와, 나 거기 뭔가 있어. 거기 뭔가 있을 것 같아. 저는 마지막 장면이 지금 눈앞에 선이 떠오릅니다. 2013년 3월 알프스 산자락에서 가카가 와인잔을 기울이면서 그녀와 키스를 하는 그녀의 손엔 다이아몬드가 와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뻥. 그게 이제 카메룬 사는 절대 아니겠지. 돌아버릴 것 같아요. 요들송 부르시면서. 요들송. 닭강정 먹으면서. 네. 그녀는 하이디야 그럼? 아니 그러니까 이런 그 일련의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의문 나는 점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해 드시는 방법이 똑같아요. 그런데 왜 모르냐는 거예요? 왜 사정기관이 이걸 왜 모르냐 도대체. 우리도 아는데. 몰랐겠어요? 안 팠겠죠 이걸. 덮은 거죠. 지난해 계속 덮었던 것처럼. 그 사정당국이 우리나라에 검찰밖에 없잖아요. 이게 몰랐겠어요 이거를? 그리고 그 민정수석 보고를 받았던 바로 그 작년 민정수석이 지금 권재진 법무장관. 몰랐겠냐고 이걸. 다음 패요. 그러니까 국제 사기단이 2007년 12월 19일 날 주가 조작을 하려고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고요. 은행부터 다 봐뒀고 그래서 검찰도 준비를 해놨던 거예요. 그때. 검찰은 작전 세력이 있었다. BBK 그때. 그죠? 이런 일련의 일들이 저는 하나의 어떤 시나리오에서 지금 다 기획된 거 아닌가. 뭐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아니 아까 너무 많은 세력이 개입돼 아까 나는 행동대장의 이 통찰력의 동감 2007년 말의 선거 자체가 국제 사기단의 음모에 의한 작업이었다. 네. 어쨌건 사기는 사기예요. 초대형. 그래서 제 생각에 다 파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자원외교와 관련된 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유사한 수법이 카메라스만 해먹고 튀었겠습니까 지금? 그럴 리 없죠. 이렇게 좋은 걸 얼마나 많은 재미를 봤습니다. 다섯 배를 튀겨가지고. 지난해 국정감사 할 때 그 야당에서 그 이상득 선수가 쓴 우리 ISD 형님께서 쓴 자원외교 관련한 책을 가지고 이제 그걸 모델로 열심히 뒤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종합판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거. 그 연결고리에 그 은행이 있는지 그것부터 맞다. 스위스 크레딧. 네. 네. 앞으로 스위스 크레딧? 무슨 일만 터지면 스위스 크레딧만 유심히 알아보셔도 될 것 같아요. 거기에 계좌가 있거나 네. 돈을 뭐 대출받았거나 하면 100%입니다. 그분 주거래 은행이죠, 이게 뭐. 네. 전용 은행이신 것 같아요. 전용 은행. 혹시 실소유주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무섭네요, 진짜. 놀랍습니다. 광고 비슷하게 한 두 가지만 예. 30초씩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저희 FTA로 시작한 방송인데 예. 이 FTA가 지금 이제 설 지나고 이번 주말 이제 설이죠.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설 지나고 나면 다음 달에 발효가 유력하죠. 네. 지난 그 9일, 10일 서울에서 한미 FTA 실무 협의가 열렸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지난달에도 열렸습니다. 계속 열리고 있죠. 그리고 이미 절차가 다 끝났다는 얘기들이 지금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통상교섭본부 쪽에서는 2월 달에 발효 준비를 지금 착착착 다 하고 있고 시점만 지금 저울질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유심히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게 그 지금 11월 22일에 그 날치기 통과되고 나서 지금 아마 좀 관심권에서 멀어져 있는데 예. 다음 달이 그 얘기했던 2월 그렇죠. 2월이라는 거 그리고 예. 설 지나면 바로 이 시점이 아마 나올 것이라는 것 곧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설 지나고 나서 또 그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1월 27일에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이 론스타 예. 이 산업자본 여부를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거의 네. 아마 지금 은행 자격이 없는 산업자본이 아니다. 이렇게 네. 론스타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 돈을 안겨주고 보내려는 그런 결정이 내릴 예정인데요. 바로 예. 그리고 2월에는 하나금융이 이 론스타 소유였던 이 외환은행을 편입하려는 신청에 대해서 이 금융당국이 또 허가를 해줄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런 결정들이 쭉쭉 이제 큰 결정들이 내려질 예정인데요. 예. 여기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예.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론스타 지금 이제 그 먹튀 날아가게 생겼는데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민주통합당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지도부가 신임 지도부가 불러가지고 이거 산업자본 여부 이거 좀 밀어라 이러고 총선 이후에 우리가 안 그러면 우리가 총선 이후에 청문회 하겠다 이렇게 예. 지금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예. 예. 아무 쓸모없는 얘기죠. 쓸모없는 얘기죠. 다음 달에 다 게임은 끝납니다. 예. 근데 총선은 4월이죠. 끝나고 예. 나서 뭐 청문회 하건 뭘 하건 이미 그 소일구 외양간 고치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민주통합당 지금 뭐 신임 지도부 됐다 그러는데 뭐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예. 이 론스타 이거 좀 그 제대로 막아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한미 FTA 뭐 그 전부 다 공약으로 이번에 내거셨죠. 그 전당대회에서 다 그 한미 FTA 폐기하겠다. 예. 이제 2월에 발효되고 나면 이제 또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죠. 그렇죠. 그 전에 확실하게 네. 이 지금 절차들 다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 다 중단하도록 민주통합당이 좀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요 얘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CNK 마이닝 쪽에다가 이제 대출을 해줬단 말이에요. 싱가포르 지점에서. 싱가포르 지점. 싱가포르. 우리가 지난번에 스위스의 은행들이 싱가포르로 이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쪽으로 각하 친인척의 일부가 모여들고 있다라고 저번에 그거를 명확하게 드렸고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각하 회사로 추정되는 다스가 이제 싱가포르로 옮기네, 중국으로 옮기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아우 정말 대충 이제 좁혀지고 있어요. 예, 대충 좁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민주인 소리가 군자금을 많이 모아야 싱가포르 출장 전투도 나갈 텐데. 아우 싱가포르 진짜 한번 가고 싶네. 근데 어쨌든 카메론은 제가 한번 갔다 올게요. 진짜 좋은 세상 오면 진짜 자비로 한번 갔다 올게요. 나 열받아서 안 되겠어. 갔다가 못 오는 거 아니야?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국제국전선이야. 그래서 행동대장님은 스위스, 우리 현 기자님은 카메룬, 나는 조 기자님하고 이제 싱가포르. 싱가포르. 애국공주는? 전 한국을 지킬게요. 와. 아니 좀 억울하네. 이게 카메룬 가면 말라리아 걸리는데. 역시 갈 때 있어요. 미시간 가야지. 다이아몬드 하나는 찾아와야 돼, 하나를. 미시간이 포인트입니다. 미시간이 있었구나. 이게 너무 많다, 너무 많아. 네, 오늘 이 시간 갈게요. 방송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카메룬 다이아몬드에 대한 의혹, 그러니까 매장량에 대한 의혹이 있고, 그러니까 진위 여부죠. 있냐 없냐 다이아가 여기에 핀트를 맞히시면 헷갈릴 수 있어요. 일이 아주 이거, 골치 아파지죠. 이거의 본질은 카메룬의 다이아몬드 존재 유무를 떠나서 주가를 조작한 세력이 있고 여기에 정부 고위층이 개입이 돼 있고 각하 최측근이 연루돼 있으며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지금 2년이 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거기에 정점은 누구냐? 네. 누구냐? 네. 왜 하필 크레딧 스위스냐? 거기에 계좌를 트고 계신 그분은 누구냐? 그분 이런 누구냐? 거죠. 에리카 김? 누구냐고 누구? 에리카 김? 아 정말 뭐 이렇게 행동대장은 그 초국적인 국제 사기단의 꼬리를 좀 찾아줘. 찾아낸 걸 말겠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게 검찰에 맡길 일이 아니에요. 인터폴에서 서류를 해가지고 추적하지 않는 한은 실체를 밝혀낼 수 없다. 특검은 이런 거를 특검을 해야 돼요. 이런 거를 다른 거 말고 그리고 한 가지 저희 땅깨들이잖아요. 땅깨들 참호전하고 있는데 네? 저는 정치부 기자, 우리 조 기자는 경제부 기자. 기자들도 아는 거를 사정당국은 왜 모르냐고요. 이 양반들은. 그러니까 아니 정치부 기자나 경제부 기자는 알 수 있지. 근데 이거는 이 검색창에 하루에 티파니만 치는 문화평론가도 아는 걸 왜 검찰이 몰라? 나도 지금 아는데. 유주얼 서스펙트. 절름발이가 범인이야. 스포일러를 막 깐다. 네, 맞아 죽어야고 그러면.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혜림 씨. 네. 11월 18일에서 이제 19일로 넘어가는 새벽입니다. 생방송 애국전선 11화 욕망의 끝 사기 결정판을 보여주는 카메론 다이아몬드의 비밀을 들으셨습니다. 이게 까면 깔수록 뭐 상상을 초월하는 각하의 사기 능력에 다들 감탄을 하셨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각하 유주얼 서스펙트 절대 글로벌 호구가 아니십니다. 네, 이거 다시 한 번 더 확신을 가지셨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신의 손이 바로 우리 각하라는 거. 근데 뭐 이제라도 밝혀졌으니까 이제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말씀드렸죠? 각하는 지금 매일 일당 100억씩 주머니에 챙겨가고 계시다는 거. 우리가 각하의 이 나무주연상급 호구 연기를 보면서 속아 넘어가고 있는 이 와중에도 우리가 호구야, 씨. 그러니까 각하의 뒷주머니로 계속해서 100억씩 일당 쏟아져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각하가 화낸다. 그럼요. 더 클 수도 있어. 그런가요? 겨우? 네. 각하의 이 사기는요, 설 연휴라고 해서 절대 그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들어가니까요. 우리 애국 오빠들, 언니들, 우리 애국 청취자 여러분들은요, 연휴 동안 더욱더 전투력 바짝 끌어올려서 만반의 준비를 갖춰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당장 각하의 뒷주머니로 알뜰하게 들어가는 국민 혈세를 끊어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설 연휴 앞두고도 애국심이 더 불타오르는 1월 19일 새벽. 여기는 생방송 애국전선. 오빠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와. 우리 떡국을 막 두세 그릇씩 먹고 전투력 배달해야 되겠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두서.